예, 저는 중2 팀장을 맡고 있는 이창환 강사입니다. 중2 설명회를 할 건데요. 지금 자료가 3개가 나가서 아마 어지러우실 텐데, 요거 설명회 자료집 연과정 설명회 요거로 이제 피시면 되고요. 먼저 이제 개편안을 좀 설명해 드릴 거라서 3페이지 펴놓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이게 이제 작년부터 저희 중2팀에서 제가 이제 선정한 구호 뭐 그런 건데요. 선승 이윤 구전이라고 이제 손자병법에 나오는 그런 구절인데, 이제 작년에 이제 개편안이 나오고 고등학교 입시에 대한 이제 개편안이지만 사실 이제 중학교 때부터 준비를 좀 해서 잘 고등학교 그리고 나아가서 입시를 치르자라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구워 놓았고요. 이게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저희 학원에서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뭐 역설법이냐 뭐라 그러는데 그런 의미로 넣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강사 소개는 간단하게 했습니다. 저희 이제 원장님이시고요. 이제 원장님은 사실 중2 학생들하고는 현재 중2 이제 될 학생들하고는 이제 만나볼 일이 없고요. 저희 중2 선생님들이 워낙 강력해서 뭐 중2 수업에는 원장님까지 이제 들어오지 않으시고, 이제 원장님이 나중에 예비고1 수업 때 이제 중3 여름방학 과정 그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1 과정 그렇게 수업을 하십니다. 물론 이제 고3도 수업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고요. 저는 얼굴이 좀 빨갛게 나왔는데 사진이 그런 거고, 저는 원래는 이렇게 빨갛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빨개서 어떤 학생이 뭐 술 먹고 찍었냐 그런 학생도 있었는데, 저는 술을 좋아하지는 않고요. 술도 잘 안 먹습니다. 저는 현대문학을 전공을 또 했었고, 현대시 전공을 해가지고 이제 담당은 정규반 때는 이제 문학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넘어가 그러니까 제가 그 경력은 저도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예전에 중학교도 교과서 하나일 때, 어머님들이나 저나 예전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교과서 하나 썼잖아요. 그때부터 저도 이제 수업을 했었고요. 학생들은 제가 이제 94년생인 줄 알고 있고요. 저도 그렇고 어머니도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만. 94년생. 그래서 그게 왜 또 94년생이냐면은 가보개혁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가보개혁이 몇 년이죠? 기억 안 나시나요? 1894. 1894 가보개혁, 1994 이창화. 이렇게 해갖고 학생들 좀 외우기 쉽게끔 그렇습니다. 하여튼 신원 선생님은 사실 신원 선생님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경력이 또 오래되셔갖고 뭐 저랑 경력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그래서 상당히 또 중등부 강사치고는 경력이 오래되신, 저희 학원에서도 그런 경력 오래되신 분에 속하고, 원래는 주로 이제 고등학교 수업을 오랫동안 하셨다가 중학교 수업을 이제 저랑 같이 이제 하시게 됐고, 저랑 이제 같이 손이 맞춰갖고 이제 하게 된 거는 벌써 한 4년 됐죠. 4년 됐고, 이제 내년에 또 5년 되고요. 선생님이 제가 아는 강사들 중에서 뭐 저희 학원뿐만 아니라 저도 이제 다른 학원도 이제 많이 있어봤고, 강사 뭐 많이 아는 편에 속하는데, 독서논술 쪽에서는 사실 화 선생님처럼 뭐 저희 팀원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독서논술 쪽에서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평소에 책도 많이 읽으세요. 그래서 서재도 따로 이렇게 집 말고 서재도 따로 얻어가지고, 책이 뭐 얼마나 많은지 저도 구경을 못 해봤지만, 그래서 평소에 책도 많이 읽으셔갖고, 특히 저랑 이제 팀을 하면서 그 독서논술 저희가 이제 필독서를 읽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제가 이번에는 책을 이런 거 좀 바꿨으면 좋겠다 좀 이렇게 드리면은 바로바로 또 이렇게 바꿔가지고 또 이렇게 하시고, 저희 그 필독서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년도 학년이지만 저희 학년은 그때 정말 제가 이제 봤을 때 중2가 꼭 배워야 되는, 읽어야 되는 책, 그런 걸 많이 들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때 맞춰갖고 책도 많이 좀 바꾸는 편입니다. 무조건 새로운 책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제가 예전에 애들 수업했을 때 했던 책들은 그대로 지금도 합니다. 좋은 책은요. 좋은 책은 그대로 가고, 그때 이제 어떤 시대, 이런 거 시기에 맞춰가지고 또 바꾸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입 개편안인데요. 이게 작년에 이제 이맘때 이제 확정이 됐죠. 그래서 현재 중3,
이제 고3 수능 때 이제 바뀌는 거고, 현재 중2 친구들이 두 번째 타자가 되는 거고, 이제 지금 중1 친구들이 세 번째 타자가 되는 건데, 어쨌든 이제 바뀌고 나서 그 현재 중1은 시간이 좀 있지만 그래도 수능이 이제 앞으로 대대적으로 좀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좀 아시는 게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크게 사실 주목해야 될 점은 이제 세 가지인 거고,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변화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수능이 선택 과목이 있었죠. 지금도 있죠. 선택 과목. 그래서 그 문법과 화작이 이제 선택 과목으로 되어 있고, 국어만요 보면은. 그리고 이제 그게 문법을 선택한다라고 했을 때 바뀌기 전에 제가 설명할 때도 많이 얘기했었는데, 문법을 선택해야지 어떤 유리하다. 화작문을 선택했을 때 불리한 점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 그게 지금 몇 년간 증명이 되어 왔습니다. 문법을 선택했을 때 동일한 만점이라고 하더라도 문법을 선택한 학생들이 뭐 한 표점이 한 3점에서 4점 정도 높은 그런 상황이 발생했었고, 그래서 이 선택 과목으로 인한 유리하고 불리한 점을 없애기 위해서 다시 옛날처럼 공통 과목으로만, 국어를 하면은 다 똑같이 공통 과목으로만 이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이게 사실 그 옛날처럼 그냥 돌아가느냐, 그건 또 아닌 거예요. 이제 그 과목이 조금 변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현재 이제 고1이 될 친구들이 이제 학교에서 어떤 그 교과서, 어떤 과목으로 배울지, 그건 이제 막상 내년이 돼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 자체도 어떤 식의 이제 문제가 나올지, 그 전에 공통 과목 있었던 때처럼 수능 문제가 동일하게 나올지, 물론 그렇진 않을 겁니다. 변화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지금 중1 친구들은 한 2번 정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크게 이제 어려울 건 없지만,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눈에 띄는 점은, 주목해야 될 점은, 문법을 현재 수능 제도에서는 피할 수가 있었어요. 난 문법이 너무 약하다. 그럼 피할 수가 있었는데, 물론 이거는 고득점을 원하는 친구들, 뭐 정말 상위권 대학을 갈 친구들은 당연히 이제 문법을 선택해야 되는 거고요. 유리하게 이제 배점을 받으려면은. 이제 그렇지만 뭐 중하위권이나 하위권 친구들은 나 문법이 약하니까 그냥 빼고 화작문으로 갈래. 그런 게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지금 중3부터는 이제 그런 게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문법이 다 들어가야 되니까 문법 공부를 하긴 해야 된다라는 건데, 사실 문법 공부를 수능만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중학교도 문법이 중요하고, 그 내신에서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고1 때도 문법이 이제 중요하게 나오기 때문에 내신 점수를 위해서도 문법은 공부했어야 되는 과목이었습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회과학은 사실 뭐 제가 말씀드릴 분야는 아니긴 하지만 뭐 이렇게 말씀드리자고 치면은, 사회과학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선택 과목으로 당연히 있었죠. 택 2만 했으면 2개 과목 택하면 됐었는데, 이제 뭐 문과를 지원하든 이과를 지원하든 공통사회, 공통과학 해가지고 2개의 과목을 다 공부를 수능 시험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봤을 때 학생들이 이제 특히 탐구형만 봤을 때는 학생들이 공부해야 될 과목이 더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전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고득점 한 친구들이 보통 이과 쪽에 지망을 많이 하는데, 선택을 많이 하는데, 그때 당연히 이제 탐구 영역을 이과형으로 많이 선택을 하죠. 근데 지금은 무조건 공통사회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도 하더라도 공통사회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학습에 대한 부담은 더 늘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뭐 국어도 마찬가지고, 탐구 영역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번이 이제 그 내신 성적이 또 눈에 띄는 중요한 변화죠. 현재 9등급 상대평가에서 5등급 상대평가로. 이게 원래 상대평가가 아니었죠. 그 어머님들 혹시 2년 전에 이제 입시 같은 거 좀 관심 있으면 아실 텐데, 원래는 절대평가로 가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당연히 절대평가로 갔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한 번 바뀌었어요. 이게 재작년 여름 때 한 번 바뀌었어요. 그 1학년만 상대평가를 하겠다. 고1만. 그리고 고2, 고3은 절대평가로 가겠다. 그런데 당연히 생각해도 문제가 있죠. 고1만 상대평가를 한다는 게. 그래서 이게 작년 이맘때쯤에 가을에 바뀐 거죠. 그냥 상대평가로 가겠다. 근데 이제 5등급 상대평가로 가겠다. 이것도 이제 변화가 좀 큰 겁니다.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는 사실 그 수능
이 아니라 사실은 2번, 3번은 이제 내신과 관련된 거긴 한데 지금 서술형 평가를 강화하겠다. 특히 논서술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내신 때 시험을 볼 때 지금 중학교들도 서술형이 이제 들어가는 학교들이 이 근처에도 있는데 코로나 때 다 약화가 됐어요. 거의 뭐 서술형이 없었거나 이제 그랬고요. 고등부도 사실 서술형이 없는 학교도 지금 많이 있긴 합니다. 예, 뭐 수수형이 있는 학교도 있지만 없는 학교도 많이 있는데 요게 이제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논소수형 평가를 강화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올해 그러니까 24년 가을부터 정부에서 이제 학교 선생님들한테 뭐 교육을 시키고 뭐 이제 하겠다라고 방침이 작년에 왔는데 사실 제가 여기서 뭐 고등부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좀 여쭤보니까 뭐 그런 건 못 들어봤다 아직은. 그리고 현재 고1 24년도 현재 고1 그 내신 시험에서도 눈에 띌 만한 변화는 없다. 근데 이게 내년에는 아마 변화가 있을 겁니다. 왜냐면 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고1부터는 이제 내신의 그 서술형 평가가 아마 강화가 되지 않을까 또 싶고요. 뭐 그렇다 치면 이제 중등부도 뭐 내년 당장부터는 아니겠지만 차츰 이제 서술형 평가가 강화가 될 겁니다. 제가 이제 거의 기억나는 게 한 2007, 8년 그때쯤에 이제 중학교의 서술형 평가가 지금의 서술형 평가도 아니었어요. 거의 뭐 논술형이라고 막 200자, 예, 그 짧게는 뭐 100자 이렇게 쓰는 그 학교들이 많았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한번 돌아가지 않을까, 예, 그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신 시험을 잘 봐야 되는 걸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것도 사실 큰 변화입니다. 서술형 평가. 근데 학교마다 바로 이제 서술형 평가를 강화하는 학교도 있을 거고, 뭐 이제 아닌 학교도 있을 테지만 적어도 내년 뭐 아니면 뭐 내후년 이런 식으로 서술형 평가가 강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 아까 예, 국어 과목에 지금 이렇게 화법, 언어, 그다음에 독서, 작문, 문학 이런 식으로 듣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능은 이렇게 공통 독서, 문학에 독서라는 거는 이제 비문학인 거예요. 문학, 비문학 가고 화작이냐, 언매냐. 이 언매가 이제 문법입니다. 그래서 화작과 언매를 선택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공통으로 가겠다는 거고요. 뭐 수학은 어머님들 뭐 설명회 많이 가셔가지고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제가 괜히 섣불리 전문가가 아닌데 얘기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뭐 영어는 많이 악화됐습니다. 영어는 뭐 이제 절대평가로 되면서 지금 제가 듣기로는 큰 대형 학원에서도 수능 대입학원이죠. 재수 뭐 종합학원 뭐 이런 큰 대형 학원에서도 지금 영어 강사분들이 설 자리가 많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많이 또 옮기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17년, 지금 한 18년 되는 것 같은데 처음입니다. 국어가 영어를 이기게 되는 날이. 근데 안타깝습니다, 사실. 안타까운 일이긴 해요. 어떻게 국어가 영어를 이기냐. 예, 그런데 이런 일도 좀 살다 보니까 일어나는구나 싶습니다. 예.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영어 공부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영어는 이제 당연히 1등급을 알 수 있게끔 이제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보니까 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는 이제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럴 때 영어 공부를 확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성적을 만들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등부 때는 어느 정도 나오면은 영어를 이제 쉬고 뭐 수학이나 국어로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예, 말씀드렸던 아까 사회 과목, 이 사회하고 과학이 공통. 통합사회, 뭐 통합과학, 뭐 공통사회, 공통과학 이렇게 해가지고 요 두 과목을 다 이제 시험을 치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또 하나 재밌는 게 사회 선생님들이 지금 이제 작년에 이맘때 상당히 파이팅을 외쳤던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사회 선생님들이 많이 사실은 사라졌었거든요, 아예. 사라졌었다가 뭐 과학도 마찬가지죠, 그죠? 과학도 많이 이제 그 위치가 설자리가 많이 없었다가 이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예, 사회나 특히 사회 선생님들 많이 이제 기분이 좋아지셨던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신 평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게 절대평가도 가고요. 절대평가도 가고 상대평가를 넣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절대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A, B, C, D 2등급으로 가는 거고요. 상대평가는 5등급으로 해서 넣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행 이제 9등급 상대평가 같은 경우에는 위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퍼센티지가 있는 거고요. 이제 바뀔 상대평가 이제 내년 이제 고1부터 가는 거죠. 이게 이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까지만. 그래서 어머니 딱 보시기에 몇 등급 안에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위에 거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서울에 좀 좋은 대학을 간다고 치면은 당연히 1등급이죠. 이게 서울에 소위 이제 이름 있는 그런 대학을 가려면은 당연히 1등급입니다. 이제 물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좀 좋은 대학을 당연히 간다 그러면은 1등급인 거죠. 근데 이 1등급이랑 아래 1등급은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만 봤을 때는 내신이 좋았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 학생들한테 어떻게 보면 희망 고문인 거예요. 희망 고문인 거고, 이 안에 1등급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치열할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예요. 내신 포기 알죠? 내신 포기하고 정시, 뭐 나는 정시러다, 뭐 이제 그런, 강남엔 그런 경우가 많죠. 지금 강남은 내신 따기가 워낙에 힘들어요, 사실. 워낙에 힘들기 때문에 강남의 고등학교는. 근데 이 강남이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제 내신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강남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바뀌는 게 과연 좋을까도 싶어요. 사실 그냥 내신 포기하고 정시로만 어떻게 노려가지고 하는 친구들이 강남에 상당히 많은데 지금은 내신을 포기하기 좀 애매한 상황이 됐죠. 적어도 이 10% 안에 들면 그러니까 정규에서 아마 한 30등, 한 40등 안에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은 당연히 어머님들 이제 서울 상위권 대학 뭐 이렇게 보시겠지만 나중에 이제 한 고2 때 되면 생각이 바뀌는 건 아시죠? 예, 당연히 아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적어도 서울, 인서울 해야 된다 하면 2등급입니다. 이거는 훨씬 낮았죠. 34%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이 2등급 34%면은 대략 전교 보면은 한 300명에 400명이거든요. 한 학년에. 그러면은 한 100명이죠. 100명 안에는 이제 들어야 되는 거고, 그 100명 안에 있는 친구들이 내신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더 내신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적어도 2등급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지금은 아직 모릅니다. 대입이 어떤 식으로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한다 이런 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난 내신을 무조건 포기한다? 당연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식으로도 이 내신이 반영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내신을 최대한 그래도 2등급 안에는 맞춰놓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럼 적어도 전교 300명, 400명 안에서 100명 정도 들어가는 친구들은 내신을 끝까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고3 내신까지도 포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고 100명 안에 들어가는 친구들, 사실 안 들어가는 친구들, 이 100명 안에 무조건 안 들어간다? 물론 이런 친구들이라면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한 요 정도 애매한 친구도 있죠. 이런 친구들도 2등급 안에 들어가려고 끝까지 노력을 할 거랍니다.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학교 수업의 입장에서는 학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학교의 그런 수업에 대한 열이 학교 수업이 잘 돌아갈 겁니다.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학교 수업의 정상화를 위해서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애들이 내신 포기 못하게끔 만든 어떤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적어도 2등급 안에 첫 고1 시험에 2등급 안에 그러니까 한 100명 정도 안에는 반드시 들어가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적어도 인서울 안에는 가늠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고1 첫 번째 시험부터. 그러다가 이제 2등급 나오다가 이제 1등급으로 더 넘어갈 수 있으면 좋은 거고요. 그래서 첫 시험이 되게 중요할 거예요. 고1 첫 시험이. 그때를 위해서 중학교 2학년, 3학년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이렇게 좀 변화가 될 거고, 어머님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요거. 저도 요거 안에는 들자라는 거. 근데 지금 어머니들 당연히 우리 아들, 딸이 요거 안에는 들겠지라고 생각은 하시는데, 이게 애들은 6개월, 1년 이 안에가 어떻게 바뀔지 되게 몰라요. 그래서 어쨌든 잘 해서 34% 안에 들게끔. 이 안에 드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 생각에 이 강남은 그럴 거예요.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 다음에 논술형 평가,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쭉 이제 강화를 하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뭐 선생님들 교육도 시키고, 그 제대로 된 뭐 평가를 낼 수 있게, 시험 문제를 낼 수 있게, 예, 한다고 했으니까, 이건 아마, 예, 뭐 적어도 고1 바로 내년부터 아니면 그 내후년부터는 서술형 평가가 많이 강화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지금 현재 중1 친구들이 내신,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갔을 때 내신 시험 볼 때는 서술형 평가가 많이 강화된 시험을 치르지 않을까, 예, 싶은 겁니다. 네, 요거는 어머니들이 잘 생각을 못 하시더라고요. 예, 요것도 되게 유의미한 변화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일단은 그 기억해야 되는 게 이제 수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예, 공통 과목, 그 다음에 내신에서는 5등급 상대평가, 그리고 서술형 평가 강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능은 등급 체계가 이제 변화된 건 아닙니다. 요거는 작년에 또 많이 헷갈리시더라고요. 수능은 그대로 가는 거고요. 예, 내신에서 5등급 체제에 변화되는 거고, 수능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해 봤을 때도 그렇고, 다른데 이제 이제 분석하는 것도 많이 보면은, 내신이 그 상대적으로 이제 줄 세우기가 변별력이 약화된 거죠. 그래서 변화가 어떤 게 있을 거냐. 학교에서는 어쨌든 자기네들 학생들이 이제 좋은 학생들을 받으려고 노력하거든요. 그게 다 그래요. 좋은 학생들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일단 줄을 세워야 되는 거고, 줄을 세웠을 때, 좀 확실하게 줄을, 간단하고 확실하게 세워야 되는 건데, 지금 일단 수능은 뭐 똑같은데, 내신 같은 경우에 줄 세우기가 조금 애매해졌죠. 5등급 체제니까.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또 줄 세우기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면접, 뭐 이런 거 강화될 거고, 뭐 논술 이런 거 강화될 거다라고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 고2 때쯤에 나오죠. 예, 우리 친구들이 고2 때쯤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게 뭐 어떻게 될지 이런 건 당연히 모릅니다. 당연히 모르고, 요게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가늠이 나오는 거는 현재 중3 친구들이 대입을 치를 때 그때 이제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한 2년 뒤 그때 어느 정도 갈피가 나올 겁니다. 예, 그때 한번 좀 잘 보십시오. 내년이 5년이죠. 26년 가을 때 이제 그때쯤에 예, 대입의 어떤 그런 학교마다 어떤 걸 반영한다, 뭐 한다 그런 게 나올 거거든요. 그런 거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대입 개편에 따른 예, 논서술형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저희 김영준 학원 중위에서는 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해가지고 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수능국어 독서논술 크게 2개, 그 수능국어는 문학과 비문학 예,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 비문학, 독서논술 이렇게 3과목인 건데요. 이 3과목에서 이런 정규 수업에서 논서술형을 강화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문학이라든지 비문학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서술형 문제 이런 것들을 당황하지 않고 풀 수 있도록 연습을 좀 많이 시킨다. 특히 독서논술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짧은 글쓰기로 많이 했었는데 이제 정확하게 더 확실하게 서술형 문제 현재 이 근처 중학교에서 조건을 내세우고 거기에 맞는 문장을 써라라는 그런 서술형 문제를 저희 독서논술 수업 시간에 글쓰기 시간에 내서 학생들한테 많은 연습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지난 1년간 또 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내년에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건 좀 자세하게 우리 그 화순쌤이 또 이따가 또 말씀드리는 파트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전략 2가 이제 1대1 대면 첨삭인 건데요. 요게 이제 글을 상당히 쓰기가 힘들어하죠. 힘들어하고, 그리고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쓰라, 저렇게 쓰라라고 얘기하고요. 저희가 또 이제 지면 첨삭으로 또 이렇게 첨삭을 항상 갑니다. 근데 더 잘 쓰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1대1 대면 첨삭 시간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이 못 쓰는 친구들은 저희가 전화를 걸어서 이때 시간을 잡아가지고 1대1 대면 첨삭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게 근데 사실은 이번부터 할 거다가 아니라 한 2년 정도 됐죠. 예, 22년에부터 시작해갖고
22년, 23년, 24년 이렇게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2 때 국어학원 처음 다닌 친구도 많아요. 처음 다닌 친구도 많고 글쓰기 처음 해본 친구도 많은데 그런 친구들을 1대1 대면 전수학을 통해서 많이 좀 개선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만약에 그 학원을 다닐 때 전화가 오면은 꼭 참여시키는 게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주중 보강 클리닉 하고 이제 과제 재검사 이런 거 있는데요. 이게 저희 학원에서 뭐 이제 인원이 많은데 관리가 없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요거는 특히 코로나 때 어머님들이 학원에서 좀 뭔가 관리했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이게 코로나 시기에 이게 21년도죠. 아마 21년도쯤에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갖고 주중에 수요일하고 목요일에 정규 수업이 아닌 정규 수업과 관련된 그런 클리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중2는 이 클리닉을 좀 많이 신경 쓰는 편입니다. 저희 학년은. 그래서 클리닉 때 사실 평일에 오기가 쉽진 않잖아요. 근데 평일에 오는 학생들이 한번 왔을 때 좀 좋은 수업, 양질의 수업을 듣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뭐 자료 같은 것도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자료 같은 것도 뭐 정규 수업보다 더 오히려 뭐 좋은 어떤 그런 자료로 학생들한테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모든 과목, 문학, 비문학, 독서연술도 있고, 그 다음에 리터닝 친구도 있잖아요. 해외에서 돌아온 친구들을 위해서 어휘, 한자, 가이도 네 과목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과제 재검사, 요거 같은 경우에는 과제를 주말에 했어야 되는데 못 해온 친구들, 안 해온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보통 이제 남겨서 조금 이제 하게 하는데, 남겨서는 당연히 잘 못해요. 왜냐면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보통은 남겨서 이제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뭐 채점 같은 거. 저희는 채점도 안 해왔다 그러면 채점도 다 이렇게 시키거든요. 근데, 보통 그래서 집에서 다시 해와서 검사를 받도록 하자 해가지고 주중에 또 과제 재검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요거를 한 다음부터는 과제 어떤 성취도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왜냐면 애들이 평일에 오거나 이제 그런 걸 귀찮아하니까 힘들어하니까 이제 간혹 어머님들이 라이딩을 해주는 어머님들이 평일에 가야 되냐 이제 그런 어머님들 계시는데 초반에는 좀 귀찮더라도 학생을 아예 라이딩 못 시킬 것 같으면은 버스 태워서라도 보내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애들이 귀찮아서 해야 되는구나 해가지고 이렇게 또 와서 검사를 받거든요. 예,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맞춤 클리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방학 특강입니다. 요 방학 특강은 사실 중2는 중1 때 시험을 한 번, 많아봤자 2번 봤잖아요. 그래가지고 2학년 때 본격적인 사실, 시험이잖아요. 내신 시험. 그래서 내신 시험, 특히 첫 시험이 중요합니다, 어머니들. 어느 학년이든 첫 시험 1학기 중간고사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시험 있죠. 2학기 기말고사. 이때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첫 시험은 학생들로 하여금 어떻게 되냐면은 첫 시험이 예를 들면 내가 80점 나왔다. 그럼 본인은 80점대 학생인 거예요. 학생들이 80점대로만 공부를 합니다. 이건 이상하게 그래요. 나는 80점이야. 예를 들면은 국어 80점 나왔어. 난 80점이야? 나 국어 원래 잘 못해. 이런 과목이 돼버리고 잘 못하는 수준에서만 공부를 해요. 이게 이상하죠? 난 80점이니까 100점 맞도록 막 미친 듯이 해봐야지 이게 아니에요. 다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 그랬던 것 같고. 첫 시험에 되도록이면 높은 점수 맞잖아요. 뭐 100점, 어떤 과목 100점, 뭐 어떤 과목 하나 틀렸다. 그러면은 난 100점 맞고 하나 틀린 과목이니까 이거 이번에 잘 봐야 돼.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합니다. 저는 그래서 요 얘기도 학생들한테 많이 해주고, 그래서 첫 시험을 잘 봐라 그렇게도 얘기하고, 또 마지막 시험 왜 중요하냐? 예를 들면 중학교 1학년 지금 마지막 시험 이제 아직 안 치렀는데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하죠. 뭐 이건 제 역삼중 시작하고 막 그러는데 마지막 시험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일단 애들한테는 뭐가 있냐면은 방학이 좀 편해져요. 잘 보면. 어머니들 방학 때 아이들을 가만히 안 놔두거든요. 이건 이제 애들한테 하는 얘기고요. 이 마지막 시험을 잘 보잖아요. 그러면 내년 1학기 중간고사 시작할 때 애들이 나는 그 전에 뭐 평균이 이랬으니까 이번에도 잘 봐야 돼. 그리고 또 잘 봅니다. 그래서 점수를 빡 올릴 수 있는 때가 언제냐? 마지막 시험 때예요. 마지막 시험 때 실제로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에만 보면은 한 번도 100점을 맞지 못한 친구들이 이번에 근데 마지막 시험이 특히 2학년은 문법이 들어가는 학교도 많고 제가 담당하는 학교는 문법이 이번에 막 다 들어가거든요. 예, 그 친구들만 봤을 때 마지막 시험이 제일 어려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100점 못 받았던 친구들이 마지막 때 100점을 받은 경우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마지막 시험 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막 뭐하고 그러면서 본인들도 이제 중3이니까 잘 봐야 돼. 이런 게 생겨갖고 잘 또 보는 친구도 있습니다. 또 잘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 친구가 더 이상 80점대 친구가 아닌 거예요. 마지막에 100점 맞으면. 그 내년 중3 때 또 100점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첫 시험과 마지막 시험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 중간에 사실 과정은 전 그렇게, 물론 잘 보면 좋지만, 크게, 아이들 이렇게 막 작용시키지는 않지만, 그 첫 시험과 마지막 시험이 아이들을 많이, 작동하게끔 만드는 그런 시험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첫 시험, 그러니까 내년 1학기 중간고사를 잘 보기 위해서 저희가 방학 특강 때, 이렇게 좀 짜놓은 겁니다. 특히 이 지금 중2 이 문법 특강 있잖아요. 이 표준 발음법, 한글 맞춤법. 요게 이제 그 중2 문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훈민정음하고 요 발음과 표기에 대한 건데, 훈민정음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 발음과 표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요거는 발음과 표기는 이게 또 중2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고1로 이어져요. 고1 시험으로. 그래서 시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때 문법을 잘 공부해놔야 고등학교 1학년 때 문법을 또 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1학기 때 시험에 들어가는 친구가 있고 2학기 때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특강 때 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학. 특히 문학에서 내신 필수 개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중1 때 애들이 공부를 많이 안 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시점이라든지,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예, 그런 것들을 이 문학 특강 때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잘 들어놓으면은, 내신 수업 들을 때 좀 편한 거고, 요것도 사실 내신 시험이랑 또 직결이 되는 거죠, 문학. 비문학 같은 경우에 이제 글의 설명법이라고, 요게 또 2학년 때 들어가는 비문학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여기 물어보시는 어머니 있더라고요. 특강이 이게 뭐, 내신 시험에 도움이 되느냐. 저희 중2, 제가 이제 여기 담당하고 있는 김영준 중2 특강은, 방학 특강은 정확하게 내신을 겨냥한 특강입니다. 뭐 다른 그런 것도 있어요. 앞으로를 위한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문법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내신을 위한 특강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정규 수업 때 듣는다면은 특강은 이 세 개가 있는데 이거 꼭 들어야 되고요. 이거 여름방학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심지어 중간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문학사 특강이라고. 그게 또 뭐냐면은, 문학사가 아니죠. 예, 현대사 특강이라고. 근데 이제 문학사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우리 현대사가 문학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예, 뭐,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뭐, 4.19 혁명. 이 4.19 혁명을 모르면은, 그 당시에 4.19 혁명 전후로에 나왔던 뭐, 문학, 예, 시, 소설, 이런 것들을 모른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 현대사 특강이라고 또 있는데, 그 현대사 특강도 그것조차도 내신을 위한 현대사 특강입니다. 그래서 특강은 웬만하면은 다 보내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저희 특강 같은 경우에 사실 이런 게 있어요. 뭐, 여러 개를 막 해가지고, 그냥 막, 가지수를 8개 막, 6개, 8개도 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뭐, 이거 뭐, 들으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딱, 가지수를 줄이고, 대신에 학생들이 다 참여할 수 있게끔, 웬만하면 다 참여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시간을 다양하게 낸 겁니다. 예, 그래서 꼭 들어라. 근데 또, 특강이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은, 학생들이, 사실 수학이나 영어 특강이 엄청 많거든요. 뭐, 어머니도 아시겠지만. 어머니들 집으로 하시니까 아실 거예요. 되게 많은데 그 수학이나 영어 특강 때문에 국어 특강을 못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국어 특강 같은 경우에는 수업만 들어라. 저는 그 생각이에요. 애들 뭐 100명에게 수업한다 그러면은 뭐 숙제 뭐 해라 해오면은 애들 못 해와요. 안 해와요. 사실 못 해오는 겁니다. 방학 때 애들이 더 바빠요. 그래서 오히려 숙제 이런 것 때문에 애들이 특강을 안 듣겠다 맨날 그런 애들이 있어갖고 아예 그러면은 특강 숙제 없을 테니까 수업만 들어도 되니까 수업만 듣게끔 와라. 그리고 내가 문제를 풀고 싶은데 그래서 문제 같은 거 엄청 많이 넣어줍니다. 문법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진행하는 그런 특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략 뭐 4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게 이제 큰 저희 중2팀의 학습 그런 목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예, 커리큘럼입니다. 요게 그 설명회 집에는 그 15페이지, 예, 14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14, 15페이지 한번 펴주실까요? 14, 15페이지요. 저희 정규 수업은 금토일입니다. 금토일이고 총 7타임입니다. 7타임인 거고 요 안에서 이제 인원이 많으면은 분반을 또 해요. 분반을 해가지고 많은 반은 한 30 몇 명 되고요.
이제 적은 반은 뭐 10명, 5명 될 때도 있습니다. 분반을 또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이 금토일이 다 똑같은 수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주차 수업이다 그러면 다 똑같은 수업. 그래서 만약에 금요일 날 수업인데 금요일 날 수업에 못 온다. 그래가지고 뭐 일요일 날 되는데 일요일 날 갈 수 있느냐,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뭐 선생님이 바뀌거나 뭐 커리큘럼이 다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일단은 정규 수업 때 저는 그 드립이라고 그러죠. 드립도 웬만하면 다 똑같이 칩니다. 그 드립이 저는 이제 약간 그 대본처럼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주느냐 이거에 따라서 조금 이제 뭐 웃기거나 안 웃기거나 그런 건 있는데, 아무리 안 웃고 막 5명 있어요. 애들 막 아침에 막 졸려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더라도 드립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분위기 쎄하고는 넘어가는 거고. 왜냐면은 금요일 날 와가지고 금요일 날 왔다고, 아니면 일요일 날 왔다고, 아니면 인원이 적다고, 인원이 많다고 뭐 수업이 다르면은 그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웬만하면 다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원이 만약에 5명인 반하고 뭐 30명인 반, 정규 수업은 수업 시간은 똑같아요. 5명이라서 빨리빨리 하고 뭐 1시간 수업해야 되는데 40분 수업하고 저는 그런 거 없어요. 똑같이. 그래서 뭐 금요일날 못 오는데 일요일날 가느냐, 일요일날 가도 됩니다. 근데 이제 연과정은 그런 게 있어요. 연과정에 저희가 인원이 되게 많거든요. 연과정. 그래서 뭐 일요일 2시가 인원이 이미 마감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그 대체가 안 되는 수는 있어요. 그런 수는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대체가 된다 그러면은 그렇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결석을 했을 때 그 학생들 보내시는 어머님들 아실 텐데, 저희는 또 동영상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녹화를 해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게 결석을 한 친구들 미리 보고 오게끔 다음 주에 하게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수업을 들었다 하더라도 공부 열심히 하고 좀 욕심 있는 친구들은 이번에 문법 수업이었는데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다시 보고 싶어요. 그러면 영상 봐가지고 또 다시 또 복습할 수도 있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요게 제가 알기로는 중학교 저기에서 다른 수학이나 영어 이건 다 통틀어서 저희가 이 영상 시스템은 제일 좋았어요. 뭐 지금 다른 학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영상 시스템은 학생들이 이용하고자 한다면은 상당히 좋게 그렇게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과목은 이렇게 3과목인 거고요. 정규반들은요. 3시간 20분입니다. 이 20분은 첫 타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풀로 3시간 20분을 하고요. 2주차부터는 테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20분은 테스트 시간이고 나머지 3과목에 1시간 정도 이렇게 수업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은 어렸을 때 저도 학원 다니고 과외 다닐 때 돈에 되게 민감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과외 선생님이 예를 들면 오전 10시에 수업이다. 근데 10시 막 10분에 오고 20분에 오고 그랬거든요. 전 심지어 뭐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시계를 막 어떻게 해가지고,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선생님 그 시간을 좀 더 수업할 수 있게끔 해놨었어요. 방 시계를. 왜냐면 너무 지각하니까. 그거는 전 몰랐어요, 그때. 그 당시 이제 핸드폰이 별로 없을 때인데, 너무 나이가 티나는데. 시간이 이상하다 그러는 거예요. 핸드폰 딱 보더니, 야, 저 시계 잘못됐어.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당황했던. 핸드폰은, 저는 그때 GPS로 가는지 모르고 핸드폰 시계가. 어쨌든,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은, 그런 거 있어요. 3시간 20분인데, 뭐 3시간 20분 일찍 끝내고, 10분 일찍 끝내고, 그런 선생님도 있습니다. 다른 학원도, 저희 학원도. 저는 그런 걸 용납을 못해요. 이게 뭐 중요하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서 유명하기로 뭘 유명하냐. 내신은 3시간 수업이거든요. 3시간 수업인데, 여기서 지금 대청중 수업을 해요. 일요일 6시에. 대청중 같은 경우에는 3시간 40분, 3시간 50분 수업을 합니다. 더해주면 더해줬지, 저는 적게 수업하는 거 저 용납을 못해요. 그래서 첫 타임 같은 경우에 3시간 20분이지만 시험이 없으니까 어떤 선생님들은 한 3시간, 한 5분, 3시간 수업하고 보내더라고요. 저는 저희 팀 선생님한테 절대 그렇게 못하게 했어요. 1시간을 수업하면 1시간 꼭 채워라. 중요한 걸 다시 한번 복습을 하든 뭘 하든 채워라. 그래서 절대 우리가 받은 돈 이상을 내야지 돈보다 적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전 그런 걸 되게 민감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혹 나중에 저희 학원 저한테 이제 수업을 맡기시는 어머님들 이제 그런 경우 있어요. 우리 애가 5시 20분에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요. 왜 안 끝나요? 이런 경우 있거든요. 물론 이제 막 무작정 잡아주진 않아요. 보통 5시 20분에 끝나야 된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막타임에 한 5시 한 25분? 30분만 이때 끝나요.
나중에 뭐 보시면 알 건데, 그래서 애들이 뭐 안 끝내냐 막 그러는데, 애들은 이제 뭐 수업만 잘해주고 마지막에 이제 재밌게 하면은 또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또 들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이제 간혹 왜 안 끝나냐 막 그러시고 하는데, 제가 그 안에서 그냥 장난하는 게 아니라 수업하는 거니까 늦게 끝나도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린다. 근데 저도 그런 거 있어요. 그 어머님들 밖에서 기다리는 거 알기 때문에 최대한 좀 맞추려고 하는데, 수업에 어떻게 하면 더 뭔가를 얘기할까 이제 하다 보니까 수업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무조건 많이 막 길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쓸데없이 길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최대한 3시간 20분 수업, 어떤 그 안에서 가득 차게, 좀 아이들한테 공부시키려고 한다. 절대 수업 그냥 대충 날로 줄여서 수업하지 않는다. 적어도 저희 중2팀은.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예, 독서논술, 요거는 이제, 독서논술 쪽에서 눈에 띌 만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이제 글쓰기를 하고요. 특히 작년부터 이제 올해부터 24년도부터는 논소 수정 문제 이걸 집어넣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지면 첨삭으로 가고, 지면 첨삭으로 원고지로, 그리고 대면 첨삭까지, 만약에 좀 많이 부족한 친구들은 대면 첨삭까지 한다라고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독서 테스트는 이거 뭐냐면은 저희가 독서 논술이기 때문에 필독서를 읽고 거기에 이제 수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좀 읽어왔냐 이제 그런 거를 얘기를 좀 합니다. 그 테스트를 봅니다. 그다음에 예, 문학은 저는 일단 문학 대학원에서 문학 전공자이기도 하지만 사실 중학교 특히 2학년 3학년 때 문학이 되게 중요해요. 어머님들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어머님들 이제 다른 학원이나 만약 고등학교 이제 그런 데에서 얘기를 들으시고 우리의 고전 문학 뭐 고전 이런 얘기 하시는데 어머님들 일단 고전은요 지금 중학교 2학년 중3 때 해야 될 게 아니에요. 왜냐 고전이라고 하면은 뭐가 고전인가 하면은 옛날 우리 중세국어 표기로 옛날 국어 표기로 되어 있는 걸 읽어야 그게 고전인 거예요. 근데 중학교 1학년, 2학년, 중3 중세국어 표기를 일단 안 배웠어요. 그게 엄청 어렵거든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고전이 어렵다 뭐 그런 얘기 들으시잖아요. 그거는 중세국어로 표기로 된 고전 문학이 어려운 거예요. 지금 중학교 1학년 때, 뭐 2학년 때 고전 뭐 작품이다 넣잖아요? 그건 중세국어 표기가 아니에요. 현대국어 표기입니다. 현대국어 표기로 된 고전 문학 작품은요, 엄청 쉬워요. 엄청 쉬워요. 그건 현대문학보다 더 쉽고요. 볼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교과서 안에서 몇 작품, 한 작품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만 읽으면 충분합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고전 문학은 지금 배울 게 아니라 예비 고1 때나, 사실 예비 고1 때도 그때 고전 문학을 하면 안 되고요. 고1 때 중세국어 표기를 문법을 배우면서 같이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머니들 고전 문학 뭐 해야 되는 거 이거 많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은 그렇고요. 일단 또 하나 문법. 어머니 이제 문법이 수능에 포함되니까 문법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모든 과정에 문법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법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들. 문법은 국어 문법은요. 시험 때 맞춰가지고 시험 때 그때 확실하게 배워야 됩니다. 물론 그래서 뭐 시험 전에 특강이라든지 뭐 이제 그런 걸 이용해갖고 공부를 하는 거고요. 어떤 학원 보니까 저도 뭐 본 게 아니라 들은 거예요. 어떤 학원에서는 뭐 모든 과정에 문법을 조금씩 넣었다고 하는데 그거 이제 어머님들 요구하는 거에 맞춰갖고 한 거고 그리고 그래야지 어머님들 문법 들어가기 좋다 막 하는데 그 문법을 자세히 보세요 한번. 쓸데없는 문법이 너무 많습니다. 굳이 정규반 때 중학교 2학년 정규반 때 문법을 안 해도 될 수업을 막 해버려요. 그리고 그러면은 정말 필요한 문법을 나중에 어려운 문법을 중학교 2학년 때 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거요. 해도 까먹어요, 애들. 해도 까먹습니다. 문법은 암기해야 돼요. 그럼 애들이 언제 암기하느냐? 내신 때 암기하는 거예요. 그나마 1학년 때 품사 시험이 들어갈 때 품사를 공부하지 백날 품사를 초6 때, 초5 때 아마 국어학원에서 늦긴 늘 거예요. 뭐 저희 학원도 그렇게 문법을 늦긴 늦지만 어쩔 수 없이 느는 거지 제일 애들이 공부를 효율적으로 문법 공부를 할 때는 내신할 때입니다. 그 내신할 때 이게 나오니까 이거 공부해야 돼 그러고 이제 공부를 시킬 때 그나마 되는 거고요.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거 정규반 때 특히 2학년 중학교 2학년 정규반 때 문법 커리큘럼 들은 거 아닙니다. 저는 딱 한 번 들어간 게 1과정 때 그 다음에 3과정 때 들어갑니다. 1과정 때 여름방학 1과정 때 한 번 3과정 여름방학 때 한 번. 왜? 그 다음에 시험이 있으니까 그때 넣는 거예요. 정규 커리큘럼에.
문법을 수업을 어머님들이 이제 나중에 해보시면은, 그러니까 해볼 일이 없으시겠지만 해보시면 알아요. 그거는 정말 필요가 없어요. 정규반 때. 자, 그러면 정규반 때 뭘 하냐? 이 문학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머니들 요거는 제가 꼭 설명할 때 말씀드리는데, 중학교 때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이니까 중학교 2학년 3학년은 제일 중요한 게 문학입니다. 문학. 왜 이게 문학이 왜 중요할까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내신 시험 때문에? 아니에요. 중학교 2학년 내신 시험이요? 외우면 돼요. 그래봤자 시 하나, 소설 하나예요. 외우는 거예요, 그거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문학을 공부한 이유는 고1 때 문학으로 내신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1 때 어떤 학교들은 막 부교재다 그래갖고 시만 50개가 들어가요. 부교재로. 이거 국어학원 보내면 다 처리가 될까요? 감당이 될까요? 못해요. 자료만 주고 50개 중에서 한 10개 정도 뭐 중요한 건 수업을 하겠지만 나중에 자료만 주고 문제만 줘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수업 시간이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런 때를 위해서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문학 공부를 해놔서 이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지금 고2 때 문학, 부교재든, 보통 이제 부교재지만, 부교재든 아니면 모의고사 시험범위든 문학 관련된 시험범위 나오면 감당을 할 수 있게끔 공부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그래야지 고1 때 첫 시험 때, 아까 말씀드렸던 10% 안에 들어야 한다, 34% 안에 들어야 한다,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는 문학을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제가 이 학원 들어온 시작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그럼 문학은 어떤 문학이냐? 아까 말씀드렸죠. 고전이 아니에요. 현대문학이에요. 현대문학. 현대시, 현대소설. 애들이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제일 어려워하는 게 사실 현대시입니다. 소설이고요. 그 문학을 읽는 방법을 몰라요. 비문학 관련된 지문은 기가 막히게 하는데 문학, 시나 소설은 되게 어려워요. 특히 남학생들. 얘네들은 사랑이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사랑이라는 걸. 심지어 짝사랑 해본 적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널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럼 엄마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애들한테 문학이라는 거는 너무나 생경한 이야기죠. 네, 그래서 되게 어려워합니다. 어쨌든 이런 친구들, 문학은 근데 어려워할 게 없는 게 경험이에요, 경험. 사랑도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아는 것처럼 사랑을 아예 몰랐다가 사랑 한번 하고 나면 사랑이란 뭐구나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문학도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문학은 어려워할 게 없는 게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양질의 작품으로, 이 양질의 작품이라는 거는 이거예요. 뭐냐, 어머님들이 배웠던 작품이 있죠. 중고등학교 때. 그게 양질의 작품입니다. 어머님들이 배웠던 작품 지금까지 들어간다? 그게 양질의 작품인 거예요. 또 제가 그거를 옛날에부터 그런 거를 좀 중요시 했었고, 또 다행히 또 현대문학 전공, 현대시 전공 해가지고 문학 커리큘럼 하나만큼은 사실은 저희 학원 자신 있어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커리큘럼만. 왜냐면 저 중3 문학 커리큘럼도 중3 우리 학원에서 했을 때 어느 정도 잡아놓고 또 내려왔고 해가지고 중학교 2학년 3학년 제가 담당하고 있는 문학 커리큘럼 하나만큼은 전 자신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싹 그냥 제 커리큘럼 보고 어머님들이 나중에 뭐 다른 학원을 오픈한다든지 했을 때 그대로 가도 좋아요. 그럴 정도로. 예, 그럴 정도로입니다. 이런 양질의 문학 작품을 보고 뭔가,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 좋은 작품이 뭐냐면은 생각할 게 많은, 예, 그리고 꼭 생각해야 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통해서 고1 때 쏟아지는, 고1이나 고2에 나오는 문학 작품들, 저도 모르는 작품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작품들을 본인들이 스스로 해석할 수 있게끔, 접근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거죠. 네, 문학이에요, 문학. 그리고 이제 격가지로 뭐가 있냐면 문법인 거예요. 문법은 중학교 2학년 3학년 내신에서 중요합니다. 왜냐? 중학교 2학년 3학년 문법을 애들이 어려워해요. 그래서 문법 공부를 그때그때 잘 해둬야 중등국어 문법을 중등문법을 해두면은 이것도 역시 고1 때 문법, 고2 때 문법. 여기서는 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신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잡히면은 이제 고2죠. 고2는 또 고1하고 또 완전 다른 거예요. 이때는 사실은 내신하고 이제 수능까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때 이제 비문학인 겁니다. 보통 여기까지는 따라오다가 비문학 때 이제 그러게가 되는 애들이 많아요. 어려워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건 왜 그러느냐? 고1, 고2는 어느 정도 막 학원에 다니고 뭘 했다가 비문학은 전혀 뭐 대비 안 하다가 특히
고1까지만 보면 다 보면 내신이든 뭐 국악원 보면은 거의 다 비문학 수업이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고2 때 수업에서도 비문학이 나오고 뭐 내신 시험에서도 비문학이 나오고 당연히 수능 본격적으로 준비하려면은 비문학이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때부터 고3 대입까지는 비문학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들 이제 봤을 때 아 비문학이 중요하다 뭐 막 비문학이 어렵다 막 그러잖아요. 국어 시험 항상 보면은 비문학이 안 어려웠던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중학교 때 비문학 하시는데 비문학은 중학교 때 비문학은 중요하지 않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때를 위해서 같이 하는 거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 잡아야 될 게 뭐냐? 그거 이거인 거예요, 이거. 그래서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책을 많이 읽고, 특히 저희 그 중학교 좀 비문학 커리큘럼에서 비문학, 뭐, 이렇게 고일 지문, 고이 지문 넣고 하는 거는 나중에 이때 이제 피똥 싸지 말라고 집어넣는 거예요. 네. 그렇게 쭉 작업해오다가 비문학은요, 사실은 딱히 사실 자기가 뭐 공부를 한 적이 없어도 잘 보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왜? 초등학교 때 책 많이 읽고, 중학교 때 책 많이 읽고, 이 책이라는 건 또 어머니들 봤을 때 이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 가지 텍스트를 많이 읽고, 생각 많이 하고, 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이상하게 또 잘 봅니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오히려 문학에서 막 피똥 싸더라도 비문학에서 잘 보는 남학생들이 많아요. 사랑 이런 건 몰라더라도 과학 이런 건 기가 막히게 잘 알거든요. 이른바 덕후. 이른바 뭐 희문, 단대 이런 애들이 남자 덕후 애들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애들 비문학 잘 보는 거예요. 이때 이제 여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비문학에서 많이 점수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포인트만 말씀드리는 게 뭐냐.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는 문학 이거 백날 말씀드려도 어머니들 다 생각을 못하는 게 아 시험은 어렵지가 않거든. 시 하나 소설 하나라니까요. 어렵지가 않으니까 아 나 문학은 잘하는데 이렇게 되는 그게 아니. 이때 문학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실력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때. 이때 문법을 위해서 중학교 때 내신 시험 때 이게 평소에가 아니에요. 내신 시험 때 문법을 착실하게. 그러니까 품사 같은 경우에 지금 품사 시험을 뭐 본 학교도 있고 1학년 때 안 본 학생도 있겠지만 그냥 대충 시험 뭐 대충 그냥 뭐 공부했던 친구들은 중2 때 문법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품사 내용이 나오거든. 중3 나오고. 그럼 중1, 2, 3 때 문법 공부 안 하면은 고1 때 문법 수업할 때 피똥 싸는 거죠.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이것만 기억하면 문학 문법. 비문학 나중에 위해서 책 많이 읽고 비문학 지문도 많이 읽고 해라 그거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저희가 커리큘럼 만든 겁니다. 이거 두 가지만 얘기해요. 고전 이런 거 중학교 2학년, 중3 때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고전. 아시겠죠? 또 하나, 두 번째, 문법. 평소에 공부하지 마라. 시험을 위한 어떤 특강 이런 거 해도 평소에 정규 과정 커리큘럼에 문법 계속 1년 내내 들어가 있다? 그거 사기치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문법이요. 제일 수업 커리큘럼 짜기 제일 쉬워요. 제일 쉽다고요. 저만 해도 중학교 1학년 문법, 중학교 3학년 문법 한 과정에 한두 줄씩 쫙 넣으면 1년 나옵니다. 1년 나와요. 그러지 않고 저는 시 2번, 소설 2번 이렇게 해요. 왜? 어머니들이 그거 안 좋아할 거 알아요. 문법 들어가면 문법 들어가구나 그러지 무슨 문법인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애들을 위해서 저는 시 2개, 소설 2개 아니면 시만 4번 이렇게 합니다. 문학이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문학이 정말 중요해. 이때 못 잡으면 고1 때 무너지면 고1 점수가 안 나와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중에 문학은 이미 고1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들 그 고득점 하는 친구들이 문학계 틀릴 것 같습니까? 수능에서? 내신 말고 수능에서. 문학에서 틀릴 것 같아요? 안 틀려요. 문학에서 수능 시험에서 문학에서 틀린다? 좋은 대학 못 가죠. 뭐에 틀리냐? 뭐에 틀리죠? 문법에 틀리나요? 1등급, 지금 1등급 친구들 국어 시험. 문법에 틀릴까요? 문학에 틀릴까요? 화작문에 틀릴까요? 비문학에 틀린 거죠, 비문학. 비문학에서 하나 틀렸냐, 2개 틀렸냐, 3개 틀렸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얘기만 듣고, 야, 비문학,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학을 잡아야지, 문학을 잡아놔야지 나중에 비문학도 잡을 수 있는 거지, 문학을 안 잡고 중2, 3 때 무슨 비문학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문학에 대한 중요성, 제가 문학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문학에 대한 중요성은 이거 좀만 그 내신과 수능의 어떤 그 체계, 그 학생들이 어떤 공부하는 양상만 알면은 다 아는 겁니다, 사실은.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현대문학의 중요성 되게 많이 얘기해요, 중2, 3 때. 이거 어머니들의 어떤 니즈만 채운다? 저도 할 수 있어요. 고전 왜 못 넣어요? 넣죠. 네. 하지만 안 넣는 이유가 있다.
그겁니다. 네. 자, 어느 정도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비문학은 나중을 위해서 중학교 때부터 저희 이제 한 주에 고등학교 1, 2학년 작품이 지문이 하나, 두 개씩 들어갑니다. 예, 고등학교 1, 2학년 비문학 지문, 비문학 지문이. 이게 또 엄청나게 무서운 게 뭐냐. 비문학 지문을 중학교 2학년 때 매주 2개씩 본다? 과제까지 하면은 뭐 한 3개, 4개 되는데 매주 그렇게 본다? 그게 이제 차츰 쌓이는 거예요. 처음엔 너무 힘들어요, 애들. 아무리 시문 비문학 지문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차츰 쌓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고 쭉 이렇게 중2, 3 보내고, 뭐 고1 때도 이제 하고, 그래서 고2 때 이제 비문학이, 이때 고2 수능, 모의고사에 보면은 고2 비문학이 고1하고 비교가 안 되게 어려워져요. 이럴 때를 위해서 지금부터 차츰 어려운 것도 한번 보고, 또 쉬운 걸로 또 진짜 본인의 해석도 한번 하고, 그렇게 는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예전에 뭐 저나 아니면 예전에 학생들 이제 비문학 지문 중학교 때 그렇게 안 보게 수업 안 했을 때는 야, 이렇게 비문학 지문을 매주 2개씩 보면은 정말 나중에 제가 1과정 때 설명할 때 보여드리거든요. 저희가 비문학 지문을 지금 한 3달 동안 몇 개나 했는지 대략 한 50몇 개가 나오더라고요. 뭐 이렇게. 그냥 와, 어마어마하겠다, 나중에. 이렇게 조금씩 꾸준하게 하는 거. 마치 책 꾸준히 읽듯이. 비문학 지문도. 나중에 뭐 몰아서 와 하는 건 그냥 문제풀이만 하는 거지 정말 그 글에 대한 어떤 분석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비문학도 그렇고. 이건 비문학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1, 보통 고1에서 학생들한테 필요한 그런 지문을 엄선해서 넣고요. 고2도 필요한 건 좀 넣고요. 그 초반에는 그 중학교 비문학 지문도 좋은 게 많아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중학교에서 비문학 지문도 좀 가져와서 비문학 저희 커리큘럼에 반영을 좀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성적 과제, 요거는 뭐 당연한 얘기인데 이것도 김영준에서 이것마저도 안 하는 줄 아는 어머니들 많더라고요. 매주 테스트 결과 당연히 문자로 나가고요. 뭐 왜 결석했는지 뭐 이런 것도 당연히 나가고 뭐 결석하면 전화도 가고 다 합니다. 똑같이. 예, 다른 학원도 다 하는 것처럼 그 성적표, 매 과정에 성적표 나가고요. 그 다음에 요 논술 전주 작성한 논술 답안은 지면 첨삭 해서 매주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학생들은 그냥 책에다 껴놓고 엄마한테 안 보여주는 거 알거든요. 어머님들이 꼭 한 번씩 받아가지고 어떻게 첨삭 받았는지 한 번씩 보시고, 예. 우리 애가 점수는 예를 들면 한 85점인데, 이 어머니들 그런 게 있어요. 85점인데 어떻게 100점 나올까요? 막 그런 어머니 하지 마세요. 지금 85점은 100점하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선 논술에서, 글쓰기에서 85점하고 100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주 학생이 어떤 코멘트를 듣고 매주 글쓰기를 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들, 너 왜, 예를 들면 문학, 비문학, 뭐 한자 이런 거는 100점씩 나오는데 너 왜 논술이 계속 85점, 80점 나오냐? 너 이거 문제다. 그러면서 애를 어떻게 하면 막 더 해가지고 뭐 할까요? 그러는데 이제 중1 교육방학이에요. 이제. 그렇게 막 지금 절대 저는 제일 싫어하는 건요, 완성이요, 완성. 완성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애들 중학교 1학년 교육방학이 무슨 완성이 되겠어요. 그냥 매주 학생이 지치지 않게, 예, 그냥 꾸준하게 좀 한다는 거에 좀 의미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어머니들이 너무 욕심내가지고, 막, 책도 꼭 영광 나오는 질문이 뭐냐? 필독서 말고, 학원 필독서 말고 뭘 더 읽혀야 될까요? 제발 더 읽히지 마세요. 서울대가 선정한 필독서 100권 있거든요? 서울대가 선정한 100권이지만 서울대생도 안 읽을 거예요. 그건 제가 전 동료가 서울대생이 있어가지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이거 정말 선생님 읽었어? 그때 아니요, 안 읽었습니다. 네, 그런 거예요. 학생들한테 어머니 너무 어머니가 뭘 더 시킬까 하지 마시고, 국어잖아요, 국어. 지금 더 해야 되고 뭔가 가열차게 해야 될 거는 뭘까요? 수학이에요, 수학. 수학이라고요. 국어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국어는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질리지 않게. 그러면 점수 나옵니다. 이거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점수가 안 나왔냐? 저기 보니까 걔는 김영준 학원 중학교 때 다녔다는데 안 나오던데요? 걔 어떻게 다녔는지 한번 알려주세요. 제가 내역을 뽑아볼게요. 내신만 반짝반짝 다니는 데 많을 겁니다.
내신 때만 중학교 성적 시험 살짝 잘 봐서 뭐 97, 100점 역삼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갔더니 점수가 안 나와. 그런 애들이라고요. 이게 중학교 내신 성적 때문에 중학교 내신 성적이 잘 나와요. 그거 솔직히 얘기해서 좋은 학원 다니고 이렇게 기출 문제 풀고 뭐하고 하면은 하나 틀리고 두 개 틀리고 해요. 최소. 뭐 이제 시험이 어려운 학교들은 조금 떨어지겠지만 좀 시험이 진짜 쉬운 학교 학생들은 좀 센스만 있으면 100점 맞고 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국어 공부를 안 해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작업을 안 한다고요. 얘네가 1년에 교과서로 치면은 시가 2개, 소설이 2개입니다. 1년에. 그렇게 공부하다가 고등학교 때 올라가서 시, 소설 막 쏟아지는데 할 수 있겠냐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학교 때도 꾸준하게 공부하는 친구들 보면은 나중에 이게 감당이 되는 겁니다. 이게 고1 때. 네. 그래서 꾸준하게 해라. 그건 거지. 뭐를 더 시킬까? 이게 국어는 그런 게 있어요. 막 더 시키잖아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어머님들, 아버님들한테, 남편분들한테 아버님들 뭐 한 달에 뭐 1,000만 원 벌어. 월급으로. 근데 여보 1,000만 원 가지고 좀 힘들 것 같으니까 그래도 저기 옆집에 뭐 보니까 요새 뭐가 있대. 로켓 배송. 새벽에 한 4시간만 가서 더 하면 어떨까? 살살살 달래가지고. 이게 하면은 그래도 한 200만 원, 300만 원 밤에 살짝 하고 오면은 200만 원, 300만 원 버는데 300만 원이면 애가 뭐 학원을 보낼 수 있고 물론 좋죠. 300만 원 더 벌면. 그렇죠? 상황이 좀 나아지겠죠. 하지만 남편, 아버님은 죽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다니던 직장도 때려치고 싶을걸요? 그런 느낌입니다. 애들 그냥 국어는 그냥 이렇게 꾸준히 하면은 오케이 해야 돼요. 어머님들 심지어 집에서 못 하냐? 독서 테스트도 봐요. 어머님들이. 네가 책을 잘 읽었나. 토 나오는 거예요. 질려버린다고요. 그냥 국어를 저희 학원이나 다른 학원 보낸다 하면 그게 맡기는 거예요. 이제 교육은 학교도 아니고 학원에 맡기잖아요. 예전 교육은 집에서 했죠? 예전에 100년 전에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아니고 할아버지가 보통 집안 예절 교육인지 학교 교육을 할아버지가 회초리 때려가면서 시켰다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학교였다가 학교도 이제 무너지고 학원에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냥 거기다 맡기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들이 거기다가 이제 뭔가 더 코멘트를 하려고 그러고 더 막 학원비가 아까운 것 같으니까 더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은 애들이 질려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시어머니가 어른들한테 일을 맡기는 게 좋지, 부엌 살림 맡기는 게 좋지, 시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찌개는 이렇게 끓여야 되고, 찬장은 이렇게 정리하면 안 되고, 저렇게 정리해야 되고, 냉장고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물론 도움되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생활에 도움되는 말씀이지만, 어머님들은 그게 싫으시잖아요? 그렇죠? 죽이든 밥이든 내가 해야지. 그런 거라고요. 그냥 애들 따뜻한 밥 해주고, 옷, 뭐 묻었으면 빨래 해주고, 그리고 애 뭐 늦게 일어나면 좀 깨워주고, 이 정도인 거죠. 학원에서 얘가 뭐 어떻게 하고 뭐 하고 정말 궁금하다면은 애를 조지지 말고 학원에 전화하십시오. 그건 저희가 얘기를 해드립니다. 근데 이게 제가 왜 말씀드리냐, 중학교 1학년 때 특히 지금 아들 가르치는 어머님들 혹시 아드님들, 네. 이 아들들이 특히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 변해요. 중2 때부터 본격적인 사춘기가 옵니다. 저 역시 중학교 2학년 때 사춘기였고, 보통 중2가 사춘기에 이제 오거든요. 중1 때만 하더라도 아들이었다가 중2는 그냥 다른 남자애가 돼버려요. 다른 남자애한테 어머님들이 뭔가를 더 막 잔소리하고 하잖아요. 얘는 짜증을 냅니다. 그러니까 중2 때 아들은 더 이상 아들이 아니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항상 하는 게 있어요. 얘가 그래도 초등학교 때 작년에 중1 때 엄마 말 참 잘 들었는데, 그때는 아들이었죠. 지금은 이제 중2 때 아들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이때 중2, 중3 때 좀만 아이하고 좀만 잘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잘 넘어간다고 하면은 고1 때 애들이 빡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게 강남에 이런 애들이 많습니다. 근데 간혹 어머니하고 마찰이 심한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때 언제 망가지느냐? 뭐 중2, 중3 말부터 해서 고1 때 망가져요. 담배 안 피던 애가 고1 때 담배를 피워요. 이런 경우입니다. 전 그런 애들 많이 봤어요. 네. 제일 중요한 건 중2, 중3 때 제가 봤을 때 성적이 아니에요. 중2, 중3 성적? 그거 신기루입니다. 중2, 중3 성적은 신기루예요. 이게 어느 정도
잘 나온 친구들이 당연히 고1 때 잘 하겠지만, 잘하는 친구도 무너지기 쉬워요, 고1 때. 잘 못하는 친구들도 예비고일, 겨울방학, 중3 겨울방학 때 쫙 치고 올라가고 고1 때 상위권 잡는 친구도 있어요. 왜? 여기는 대치동이니까. 환경이 너무 좋아서 본인이 하고자 하면은 잘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얘 별로였는데 하는 애들 나중에 카톡에 떠요. 고대 잠바 입고, 연대 잠바 입고. 진짜요. 그런 애들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 슬기롭게 좀 잘 어머님들하고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니까 또 이제 어머님들이, 그럼 아이하고 좀 잘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어머님들이 대화라는 걸 시도해요. 중2 교과서에 나와요, 대화. 담화라고 나옵니다, 담화. 담화는요, 화자와 청자가 주고받는 거예요. 어머니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식하고 자녀분하고 대화라고 하지만 보통 어머니들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대답이나 하라고 하죠. 네, 아니요. 응, 아니요. 그렇게 하나. 더 부가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너희 건방지가 어디서 이런 얘기를 해버린다고요. 특히 아버님들. 자, 그래서 그냥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해야 좋게 모르겠다. 그러면은 제일 좋은 건 대화도 시도하지 말고요. 그냥 얘가 학원은 갔다 오는지, 요거. 예? 숙제를 하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는 점수가 몇 점에 나오는지 이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애가 배고파하는 것 같으면 밥 주고, 옷 묻어있으면 빨래 해주고,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애가 학교에서 학원에서 끝나고, 특강이라 그래갖고, 나머지 공부까지 하고 10시 반, 11시에 들어가는데 어머니는 자. 예? 학원 가라고 막 혼내놓고 나서. 그럼 애는 속상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애가 오기 전까지 스터디 카페에서 안 오고 있다? 어머니도 자지 말아야죠. 이게 되게 힘든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그냥 애 점수 몇 점 나오는지 그거를 궁금해하지 마시고 아이랑 내가 함께 한다 이런 느낌으로 가세요. 그럼 애도 알아듣습니다. 애가 알아요, 애가. 애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말은 안 해도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하는구나 안 하는구나 이거 대본에 알아차립니다. 이런 경우 있죠. 학업 도우미? 이모님들 붙이는 거? 저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우리 학원에도. 엄마 아빠 치과 의사라서 학업 도우미가 붙는다. 학업 도우미가 스케줄 다 짜주고 뭐 해주고 하더라도 애는 엄마 아빠에 대한 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엇나가요. 그런 몇 명 봤어요, 제가. 네. 아무리 도우미를 붙이고 좋은 학원을 붙여도 애가 싫은 거예요. 엄마 아빠는 관심도 없고 치과만 잘 돌아가는지 안 하는지 돈만 관심 있는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대화는 시도하지 마시고요. 그냥 돈 달라면 돈 주고 밥 달라면 밥 주고 학원 보내면 학원 보내주고 학원에서 공부도 안 하니까 끊어라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학원 끊겠다 그러면 그래 끊어라 그냥 차라리. 이건 극단적인 상황 얘기해야 됩니다. 극단적인 상황. 예, 그런 애들 많거든요. 예. 애가 근데 학원은 다니고 싶다. 근데 어머니들이 막 학원 끊게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너 학원 가봤자 친구들하고 노는 거잖아. 친구들하고 놀려고 다니지. 놀려고 다니니까 너 끊게 한다. 애는 막 환장을 하는데. 다니고 싶다고. 친구랑 논다고 치더라도 그냥 애가 다니겠다고 보내주세요. 근데 애가 정말 나 학원 가기 싫어, 뭐 하기 싫어, 안 할래. 하지 말라고. 학원 끊고 모든 지원은 없는 거죠. 그때부터 밥 안 줘도 되는 거죠. 왜? 네가 안 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어머님도 어떻게 하냐? 학원 다니실 때는 그냥 다녀야 돼. 그러고 그냥 애가 어떻게 다니는지는 밥 이런 건 신경 안 쓰고 그러니까 애가 싫어하는 거라고요. 제가 이거 지금 흥분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어머니들 잘 못 느껴요. 특히 첫째라면은, 특히 아드님 첫째라면 잘 못 느껴요. 이게 중2든 중3이든 나옵니다, 이게 꼭 있어요, 문제가. 예. 그때만 잘 슬기롭게 보내면은 나중에 고등학교 때 잘하는 경우가 많다. 예. 그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커리큘럼인데요. 총 10주가 이제 진행이 되고요. 독서원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가 필독서 수업인 거고 1주차는 기초 수업으로 글쓰기 가는 겁니다. 이제 문학 같은 경우에는 현대시 5주. 지금 시 목차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들어가는 또 시기도 하고 중학교 2학년 첫 내신 시험에서 필요한 개념이 나오는 시입니다. 그래서 든 겁니다. 그리고 고1 모의고사 지문으로 이렇게 그 독해 기초 원리로 해가지고 비문학 넣었고요. 네, 60주차는 1월, 2월 이제 가는 건데요. 이렇게 또 독서원수 있고 문학은 소설로. 그 다음에 비문학도 마찬가지요. 그렇게 해서 10주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책 목록인데 요거는 이따 화선생님이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 거라 저는 그냥 간단히 보여드리고요. 요거는 책은 지금 요때는 책이 없고 코 외투는 이제 학원에서 있어가 책이 없고요. 그래서 사셔야 될 거는 요 4개만 책을 사면 됩니다. 요 책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책도 어머님들이 미리 4권을 준비하셔가지고 미리 좀 그때그때 애한테 이때 읽어야지 이거 읽어야지 그렇게는 말씀해 주셔라 그런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은 어머님들이 바쁘시죠. 어떤 어머니 바쁘시다 보니까 책을 못 구입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리고 네가 가서 또 빌려와라 막 이렇게 하고 이런 거 어머님들이 미리 책을 딱 보시고 준비를 해서 애한테 이렇게 딱 주고 그런 게 우리 엄마가 나한테 신경을 쓰고 있구나 그런 걸 애들이 느낀다고요.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에 어머님들 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빌리겠지만 웬만하면 구입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웬만하면은 그래봤자 1년에 책이 몇 권이 안 돼요. 필독서가.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빌려 읽는 거하고 구입해서 읽는 게 천지 차이예요. 사실은. 웬만하면은 좀 구입하셔갖고 어머니도 미리 한번 읽어봐도 좋고요. 그리고 정말 뭐 책을 도서 퀴즈를 보지 마시고 아이하고 뭐 밥 먹다가 기회가 되면은 이런 책이더라 그거 이렇게 한번 우리 엄마도 읽었구나 이렇게 그럼 공감이라는 걸 할 수 있죠. 이게 공감이라는 것도 중요해 나오거든요. 공감. 그냥 너 그걸 읽었어 안 읽었어 막 그러지 말고 야 엄마도 읽었는데 재밌더라 이러면 해도 그래?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제가 되게 이상적인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예, 뭐 그렇습니다. 예. 애가 안 읽더라도 그거 재밌던데 이 정도 어떨까요? 자, 너무 힘들까요? 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설명해 오신 어머님들은 그 정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어머님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 속으로 그러시겠죠. 네가 한번 키워봐라. 저도 근데 저 큰딸이 초1인데 알아요. 어머님들 얼마나 힘드신 거. 요즘에 초1부터 뭐 학원 어마어마하게 보내죠. 우리 딸 아무 데도 안 다니는데요. 태권도 학원만 다녀요. 꿈이 태권도 관장이 돼요. 그래서 그러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유치원 때 한 5살 땐가? 6살 땐가? 애엄마가 막 강제로 영어 학원을 보냈어요. 그나마 영어 학원 하나. 그때 애가 가방도 땅에 끌려오고 막 집에서 코피 쏟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정작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가 언젠간 하겠지.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얘가 안 하겠다. 그럼 안 시킬 거예요. 그냥 뭐 좋은 대학 안 가도 뭐 다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좋은 대학 가나 안 가나 그냥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학원 강사지만 저희 애는 학원을 잘하면 다 안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하면. 애가 워낙에 안 간다 그러니까. 학생관리 시스템인데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라서 주중 정규 수업 보강 클리닉. 요것도 방학 때 여유가 있으면은 이 근처 살고 좀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학생이 가겠다 그러면은 한번 가봐라. 네. 그래서 물론 가겠다고 하는 학생이 많이 없을 겁니다만.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게 있어요. 클리닉 때 이런 게 있어요. 클리닉 때 아이들이 오고 싶어 하게끔 열심히 수업하고 또 정말 그냥 대충 하고 가지 않게끔 열심히 수업하고 좋은 재료 만들어서 주고 네, 그렇게 합니다. 오고 싶어 하게끔. 네, 그리고 웬만하면은 좋게 좋게 웃으면서 보내고 네, 그렇게 또 합니다. 그 다음에 1대1 대면사 아까 말씀드렸고 과제 재검사 뭐 이런 게 있다. 그래서 김용준 학원도 관리를 나름대로 한다. 저희 학원 뭐 어머니도 많이 아실 거예요. 이제 하도 유명해갖고 뭐로 유명하냐? 관리 안 해주는 학원으로. 근데 그나마 중위에서는 어쨌든 체계적으로 이런 관리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좀 이 관리 시스템을 잘 운영이 되게끔 노력을 합니다. 허투루 하지 않고요. 어머님들이 어떤 관리가 안 된다는 거 그걸 알아요. 저도. 그 뭐냐 상담 전화. 근데 상담 전화를 저희가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뭐 안 하는 거 아니냐? 점수가 안 나온 친구들 있죠? 재시험 걸리고 점수 안 나온 친구들 그런 친구들 합니다. 저희가 전화를 해요. 해가지고 주중 정규 수업 클리닉 이걸로 유도를 해요. 학생들한테 유도를 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만약에 시간이 안 돼요 이런 애들을 어머니한테 전화를 겁니다. 그래서 시간 정말 안 되냐 뭐 그렇게 그때 이제 간단하게 또 전화를 하고요. 정말 좀 뭐가 안 좋은 친구들은 또 상담 전화를 합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 있죠. 좋은 친구들
특히 여학생들 뭐 수업 맨날 와가지고 잘 듣고 뭐 내신 아니 테스트 성적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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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애들 있어요. 그런 애들은 저희가 안 해요. 전화를. 왜? 해봤자 뭐 할 얘기가 없어요. 아, 얘 잘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뭐 얘 모든 면에서 잘하고 있어요. 숙제도 열심히 하고요. 수업 너무 잘 듣고 있어요. 그런 파이팅 외치는 전화밖에 못 해요. 그런 전화는 무의미하죠, 사실은. 근데 우리 아이가 정말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그런 어머니들 전화하십시오. 저희가 그런 어머니들 상담 요청 전화가 오면은 저희가 다 합니다. 그거는 안 하지 않아요. 네. 근데 아이가 잘하고 있다 이런 전화는 안 걸어요. 어머니들도 알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 걸. 특히 또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상담 요청하시는 어머니들 어떤 어머니들이 많냐면은 한 100이면 한 90명이 한 90%가 잘하고 있는 어머니들이 전화가 와요. 잘 못하는 친구 어머니는 전화를 안 하더라고요. 왜냐면 다른 학원에서 전화가 많이 가나 봐요. 아, 국악원도 어차피 알고 있어요. 뭐 이런 느낌이 많아요.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오는 상담 요청은 다 합니다. 그게 뭐 일요일 저녁 10시 반, 11시에도 저는 한 적이 있어요. 뭐 내신 때는. 단 어머님들한테 상담 전화는 요청하는 거, 그리고 뭐 점수가 뭐 이렇게 이상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만 하지만 저희가 그런 건 합니다. 어떤 건 하냐? 지금 내신 기간이거든요. 학생들이 질문이 와요. 질문. 뭐가 몰라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저는 새벽 2시 반에도 문자가 와요. 저는 그때도 전화를 걸고 문자를 합니다. 제가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상을 당해가지고 이번에는 질문 대답이 많이 늦어졌어요. 그런데도 전화 오는 건 받았어요. 학생이 어떤 때는 전화가 왔어요. 문자를 보냈는데 쌤, 왜 답변 안 하세요? 아, 미안하다. 선생님이 지금 저거라서 나중에 해줄게. 아, 예 하고 끊더라고요. 그리고 시험 전날에는 애들한테 얘기하는 게 시험 전날 직부 끝나고 2시까지는 해라.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선생님들한테도 그래서 우리 팀원 선생님들한테도 옛날에 뭐 그런 얘기가 아닌데 무조건 2시까지는 자지 말아라. 저 아예 자지 말라 그래요. 선생님들한테. 왜? 분명히 질문 문자가 오니까. 예. 그래서 애들이 필요한 그런 거는 다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24년도 1학기 중간고사 때 직보 때 대청인가 진선여중이구나. 진선여중 직보를 딱 하는데 몸이 안 좋았어요. 너무 아픈 거예요. 보니까 그때 직보 끝나고 병원을 갔더니 저거예요. 대상포진. 대상포진 아시나요? 고연령 환자들만 걸린다는 대상포진이 온 거예요. 몰랐죠. 근데 대상포진이지만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애들이 문자가 오니까. 그래서 집에 가서 컴퓨터 앞에서 모니터 앞에서 진짜 울면서 약 먹으면서 울면서 진통제 먹어가면서 테르는 먹으면서 버텼어요. 그 2시 반까지인가? 너무 쓰러져 자고 싶은데 못 잤어요. 그렇게는 합니다. 예, 그렇게는 하고 또 뭐 아픈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이번에 지금 사실 오른쪽 눈이 잘 안 보여요. 지금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을 수술을 했거든요. 시험 기간 때 급하게 안과 저기가 선생님이 수술해야 된다 그래갖고 1주차 때 한 번, 저기 3주차에 한 번 이렇게 왼쪽 오른쪽 뭐 각막이 안 좋고 뭐가 안 좋고 해갖고 사실 안 보이지만 내신 수업 해야 된다 해갖고 왔고 그 수업 다 똑같이 전 그거 어떻게 했냐면은 너무 아픈 거예요. 안압이 올라가갖고 눈이 빠질 것 같더라고요. 이거 붙잡아가면서 이렇게 수업했습니다. 지금도 오른쪽은 잘 못 뜨거든요. 붙잡아가면서 이렇게. 그 똑같이 병원 소리 지르지 말라. 안압 올라가면 소리 지르지 말라는데 똑같이 소리 다 지르고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은 오른쪽이 지금 많이 안 좋은데 수술하고 얼마 안 됐을 텐데 이게 딱 느낌이 안 좋더라고요. 이게 눈이 이게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근데 끝나고 그냥 응급실 가자. 하고 그냥 눈 붙잡고 이렇게 막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네. 수업은 애들한테 하는 수업, 뭐 질문 문자 이런 건 어머니들 걱정하지 않게끔 다 합니다. 다 하고 뭐 자료 이런 거 정말 소홀히 하지 않게 다 하니까 그런 거는 어머니 걱정하시면 되고 단 이제 관리 어머니 생각하는 그 상담 이런 거는 저희가 딱히 문제가 되지 않는 학생은 안 한다. 근데 어머니가 궁금해하시면은 다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보강 클리닉 이렇게 수요일하고 목요일 이렇게 있습니다. 문학어의 비문학 도서관술. 이거 나중에 매주 문자가 나가요. 이번 주에 신청하시라. 그때 또 맞춰갖고 신청하시면 되고요. 첨사 클리닉 재검사
예, 요게 이제 그 보강 클리닉 주중 정규 수업 클리닉인데요. 요게 자료 실제로 나갔던 자료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 저희 문학인데 예, 이렇게 그냥 대충 뭐 그냥 쓰던 교재 갖고 와가지고 자 보자 복습하자 이게 아니라 정규 수업 때는 문제풀이를 못 하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클리닉 때 온 친구들은 같이 문제풀이. 예, 내용 복습도 하지만 그렇게 또 하고요. 네, 비문학입니다. 비문학도 그 수업 때 했던 지문이 아니라 과제집에 있는 지문. 과제집에 있는 지문은 수업 때 못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클리닉 때 또 이렇게 또 수업을 하고요. 이게 그러니까 자료 이렇게 해가지고 정규 수업하고 동일하게 똑같이 자료 나가고 수업을 한다 이런 거죠. 예, 독서원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순쌤이 되게 이 클리닉도 열심히 만드셔가지고 예, 아이들이 많이 잘 틀리는 문장 이런 것도 넣고요. 그렇게 합니다. 예, 또 글쓰기도 이렇게 하고요. 독서원수 시간 그 클리닉 때.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요게 이제 논서술형 문제, 그게 독서논술 그 파트에 어떻게 들어가나 좀 말씀드릴게요. 사실 아마 중1 때 저희 학원 보내신 분들은 그 중1 독서논술에도 소수형 문제 들어갔을 거예요. 뭐 이렇게. 근데 사실 그게 작년에, 재작년 요맘때 저하고 화순쌤이 제일 먼저 기획한 겁니다. 개편안 보고. 원래 중2 독서논술만 논서술형 문제 해가지고 좀 하자고 했던 건데 너무 좋아서 다른 팀, 뭐 중1이나 중3도 하겠다. 그래서 오케이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논서술형 문제 어떻게 들어가고 또 독서논술 어떻게 또 수업을 하나 이런 건 저희 화순쌤께서 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특강 관련된 것 좀 말씀드리고 그 마지막에 Q&A라고 제가 이제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그 뭐냐면 어머니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거하고 또 마지막에 제가 또 드릴 말씀이 있어가지고 그때까지 아마 지금 30분이면 다 끝나니까요. 예, 조금만 더 기다리셨다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화순쌤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독서논술 담당하고 있는 신하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우선 커리큘럼 아까 잠깐 보셨지만 간단히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처음에 글쓰기 관련해서 수업을 한번 짜봤는데요. 이게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첫 주에 바로 책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막상 해보니까 글쓰기 이제 많이 어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책을 하는 것보다는 한번 잡아가지고 요약하는 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 다음에 조건 지키라 되는데 조건을 잘 못 지켜요. 조건 어떤 개념? 예를 들어서 뭐 다음 문장 형태를 활용할 것 그러면 문장 형태를 활용하라는 얘기는 그 문장을 그대로 쓰라는 얘기거든요. 그 문제 괄호만 채워서 똑같이 써라. 근데 그거를 못 지켜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알려주기 위한 수업을 한번 잡아서 첫 주에 이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책들은 최대한 좀 쉬운 책을 많이 넣었어요. 사실 저희 책 어렵다는 얘기도 좀 있었는데 욕심을 많이 내려놨습니다. 창우쌤하고 이제 얘기도 많이 하고 이제 매번 좀 이렇게 좀 바꾸기도 하고 하다가 점점 쉬운 책을 했고 애들이 사실은 자기가 직접 읽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수업도 물론 해주겠지만 본인들이 읽어서 이제 소화가 어느 정도 돼야 되기 때문에 그냥 어려운 책을 하는 건 좀 허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좀 쉬운 책. 그 중에서도 이제 두 번째에 있는 뭐 학교에서 배웠지는 잘 몰랐던 미술 같은 경우는 올해 여름방학에 처음 넣은 책이에요. 근데 반응 괜찮았고 이 책이 뭐냐면 저희 중2 교과서에 실려있는 설명문으로 실려있는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중2 수준에 딱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저 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미술책이 좀 미술 그 사조 흐름으로 가잖아요. 근데 안 그러고 이제 키워드. 그래서 그림에서 그림자가 하는 역할. 그림의 크기를 키웠을 때 효과 뭐 이런 식의 수업 내용이라서 어렵지 않게 잘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하나 정도 더 말씀드리면 112기원도 애들 반응 괜찮았어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중3 되거나 고등학교 돼서 길에서 만나는 적 있잖아요. 그럼 쌤 저 그 1, 2 수업 들었던 그 학생 말해서 저 책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쉽고 재밌고 좀 읽을 수 있는 그 다음 마이클 샌델 책 같은 경우 다 어른 책이긴 하지만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들 읽고 나서 좀 할 얘기도 많고 본인들도 막 말하고 싶어하는 그런 책이어서 이렇게 구성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수업의 어떤 그 목표라 해야 되나 목표가 두 가지인데요. 잘 읽고 잘 쓰자. 단순하지만, 예, 그거거든요. 우선은 이제 책 읽을 때 좀 잘 읽었으면 해가지고,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사실 이제 애들한테 밑줄 치란 얘기를 특히 이제 겨울방학 때 많이 해요. 근데 이번에 마침 수능에 밑줄 치기에 대한 지문이 나왔더라고요. 보셨나요? 수능 지문 첫 그 비문학에 밑줄 치기의 어떤 중요성? 근데 사실 좀 어렵다. 밑줄 치기가 이렇게 쉬운 스킬은 아니다. 이제 그런 지문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애들한테 그걸 사실 밑줄을 정말 정확하게 정말 중요한 데다 쳐라 그러면
책 페이지 안 넘어가겠죠. 그래서 그냥 제가 요구하는 거는 적어도 재밌어 보이는 데다가라도, 그러니까 본인한테 인상적인 거라도 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 서한샘 쌤이, 이제 서한샘 선생님 아시죠? 그분이 번역하신 책에서 삼색 볼펜, 뭐더라, 책 제목이 삼색 볼펜 학습법이란 책이었는데, 이제 중요한 내용은 어떤 줄거리가 되는 거는 파란색, 그 다음에 진짜 주제에 해당하는 거는 빨간색, 아무래도 빨강은 칠 일은 좀 적겠죠. 그 다음 본인한테 좀 재밌거나 인상적이다, 나중에 좀 이거 써먹어봐도 좋겠다, 이런 거는 초록색으로 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뭐 다 지키지 않더라도 적어도 줄을 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책에 대한 애정이 생겨요. 네, 줄을 쳤을 때. 그리고 줄을 치려면 책을 사야 돼요. 그래서 애들이 줄 쳐라 그러면 이제 하는 얘기가 중고로 팔아야 된다. 네, 좀 쳐야 자기 책이 되거든요. 저도 느껴요. 제가 줄 치는 책하고 안 치는 책이 달라요. 그 대하는 태도가. 근데 또 보면은 이제 뭐 팔아야 된다 그랬지만 또 하나 문제는 안 사주신다 라고 애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왜 안 사주시는지 알죠? 안 읽잖아요. 안 읽으니까 이제 책 애들 안 읽다 보니까 아까워서 이제 안 사주시게 되는데, 그럼 애들은 더더욱 안 읽어요. 빌려다 준 책 잘 안 읽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우선 사주시고, 그 다음에 혹시 지금 조금 대충 읽는 것 같아도 집에 꽂혀 있으면 언젠가 다시 볼 일 생기거든요. 그래서 집에다 좀 구비해 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책 읽는 거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애들이 책 읽기 숙제가 제일 뒤로 밀린 적이 많아요.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다른 거는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미리 좀 해요. 미리 하는데, 책 읽고 저희 이제 숙제가 뭐냐면 단순해요. 그냥 중요한 내용을 이제 문제로 주관식으로 8문제 정도 내요. 그래서 기본학습이라는 거를 주관식 문제를 이제 풀어오는, 예습 차원에서 풀어오는 그런 숙제가 있거든요. 근데 보면 숙제가 다른 건 돼 있는데 그 숙제만 비어있는 애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다른 거 하다가 시간 없어서 마지막에 그건 못했다. 근데 그 얘기는 책 읽기를 가장 뒤로 미룬다는 거예요. 책을 이제 어디서 읽냐? 오는 길에 차 안에서 흔들리는 차 안에서 막 보면서 막 글씨 막 개판으로 쓰고 막 이런 적 있잖아요. 그래서 또 추천드리는 거는 시간을 좀 확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매일 조금씩, 역시 좀 이상적인 얘기인 건 알지만 또 실제 그렇게 읽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어머니가 좀 이제 권유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매일 뭐 자기 전에 30분씩이라든가. 근데 아이들이 시간 확보를 하려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진짜 바빠서 시간이 안 나는, 제가 스케줄 들어봐도 좀 너무 빡빡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래도 누워서 핸드폰 할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조금만 이제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밤에 누워서 책 보려면 핸드폰 그 시간 동안만큼은 거실에 잠깐 두고, 예, 좀 이렇게 집중해서 읽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책 잘 읽어오기. 그 다음에 글쓰기의 경우는 아까 뭐 잘 쓰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 쓴다는 게 뭐냐면요. 목표가 그거예요. 멀쩡한 글을 쓰자. 멀쩡한 글 잘 못 써요. 멀쩡한 문장을 잘 못 씁니다, 우선. 그래서 멀쩡한 글을 쓰자. 근데 멀쩡한 글이라는 게 뭐냐? 남이 읽었을 때 얘가 무슨 말하는지 알아볼 수 있는 글을 쓰자.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애들이 자기 글을 좀 객관적인 눈으로 다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제 마침표 딱 찍으면서 제출 이렇게 하지 말고 내기 전에 한번 검토해보고, 남이 읽어도 과연 이게 이해할 수 있는 글이냐 이렇게 보면 좀 고칠 부분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더 공을 들여서 쓰게끔 동기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논술 문제 좀 보시면요. 이번에 올해 문제 진짜 많이 갈아엎었거든요. 그래서 한 반 정도는 서술형으로 바꾼 거예요. 원래 논술만 쓰다가. 근데 이 기준이 뭐냐면 주변 학교 이제 그 서술형 문제를 보고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단대부 중 요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까닭을 위 내용과 연관지어 써라, 나 두 문장 써라, 요 문장 형태 활용이라 뭐 이런 식이었는데 대부분 나오는 게 사실 비슷해요. 그래서 그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거 넣은 이유가요. 제시문을 그대로 옮기지 말 것이라 돼 있잖아요. 그 이유는 아시겠죠? 애들이 이제 못 쓰는 이유가 내용을 몰라서 못 쓰는 경우도 있지만 문장화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대충 뭔지는 아는데 이게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위에 있는 거 베끼기. 그래서 이제 베끼지 마라. 그 다음에 어떤 단어는 꼭 포함해라. 한 문장으로 써라. 그 다음에 여기도 어떤 예를 활용해서 써라. 베끼지 마라. 그리고 보시면은 그 독서논술 보강 클리닉을 아까 뭐 말씀하셨는데 클리닉 용도 문제를 또 출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제가 만든 문제고 클리닉 출제하는 거 꽤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클리닉을 그렇게 많은 학생이 듣지 않지만 얘네를 위해서 문제를 다시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읽고 나서 이제 푸는 건데 여기도 이제 요 문장 형태 주고 이거 그대로 써봐라 하는 요런 문제도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썼을 때 이제 실제로 어려운 점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제가 이제 글쓰기 할 때는 저희 수업을 1시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책 읽은 거 갖고 수업 같이 하고 논제 설명해주고 나서 이제 쓰는 시간 한 10분 이렇게 주는데
그 시간 동안 저 앉아서 쉬는 거 아니고요. 돌아다니면서 애들 봐요. 그래서 이제 손 못 대는 애들 또 표정 보면 알잖아요. 이거 뭔지 모르는 그런 거는 가서 설명 다시 해주고, 그 다음에 표현을 못하는 애들 가서 좀 도와주고, 그 다음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하나의 문제가 친절하지 않게 쓰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대충 알았는데 대충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남도 내가 아니까 너도 알지 이런 느낌으로 쓰지만 문장을 친절하게 정확하게 써야 남이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그 문장 좀 도와주고, 그다음 조건 어기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조건 지키기 같은 거를 1강에 넣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이제 글쓰기 하고 나면은 그 이후 숙제가 뭐가 나가냐면요. 모범 답안을 매주 제공을 해요. 그 다음 주에 모범 답안을 옮겨 적기 과제를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첨삭 내용 바탕으로 고쳐 쓰기를 시켰어요. 근데 고쳐 쓰기의 문제점이 뭘 것 같으세요? 고쳐 쓰기 해봤자 좋은 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얘네 글을 막 난리가 난 글을 뭐 몇 군데 고친다고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갖고 될 수준이 아니고요. 그냥 다시 지어야 되는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얘네는 그럼 뭐가 문제냐면 표현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어휘력이 약하다 했을 때 단어 뭐 명사나 동사를 모르는 수준이 아니라 부사, 어미, 조사를 다채롭게 쓰지 못해요. 연결어미 수업도 여름방학 때 한번 했거든요. 연결어미랑 보조사 한번 묶어갖고 했는데 연결어미 중에 중학생이 가장 많이 쓰는 게 고와 멸을 80% 이상을 써요. 뭔지 아시겠죠? 뭐뭐한 는데라든가 뭐 이런 잘 못 쓰고 쓰는 게 몇 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표현을 익혀라 라는 취지에서 저희 모범 답안을 주고 차라리 옮겨 적으면서 습득을 해라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옮겨 적기 과제를 줬을 때 또 문제점은 뭐냐? 적기만 하죠. 바쁘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올해 봄부터 한 방식인데요. 그거를 빈칸 뚫어서 또 시험을 냅니다. 그래서 애들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매년 똑같이 가는 거 없고요. 계속 새로운 거를 고민해서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부터 했던 방식인데 저희 서술형이 들어가면서 채점 기준이 좀 까다로워졌거든요. 그래서 조건에 따라 딱 감점 들어가고 내용이 뭐가 포함되면 맞고 어디까지는 틀리고 이게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을 아이들한테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매주 주는 자료에 채점 기준과 채점 사례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본인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아이가 어떻게 해서 틀렸고 그럼 이렇게 쓰는 게 맞구나를 몇 페이지에 걸쳐서, 물론 보는 애만 보죠. 근데 웬만하면 보라고 이제 계속 강조를 또 하고, 그게 제가 줬는데도 만약 안 본다 그러면 클리닉 보내주면 됩니다. 클리닉에서 또 설명해주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더 좋은 글을 쓰려고 애들이 욕심냈으면 좋겠고 제가 계속 동기부여하고 있으니까요. 이거 맡겨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겨울방학 무료 특강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단 특강은 3가지입니다. 문법, 문학, 비문학인데 요거는 웬만하면 다 신청을 해서 들어라. 근데 이 무료 특강입니다. 이게 사실 뭐 다른 학원들 보면은 이게 유료 특강으로 가는 경우가 뭐 수학이나 영어는 분명히 유료 특강이고 한데 저희 학원도 뭐 부분적 유료 특강을 하면 어떻겠냐 했었는데 일단은 저는 무료 특강으로 쭉 하고 싶다 그렇게 학원에 얘기를 해가지고요. 이게 왜냐면은 정규 수업과 이 특강이 별개의 수업이 아니라 특히 문법 같은 경우에 정규 수업에는 문법 커리큘럼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히 이 지금 중2 겨울방학 때는 중요한 건 문학인 거예요. 그 문학에서 충분히 좀 많이 수업을 들어서 좀 이거저거 얘기 수업을 좀 듣고, 근데 문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험 때 딱 해야 직효약인 건데 시험 때만 하기에는 이번에 들어가는 중2 때 들어가는 발음과 표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특강 때 그걸 한번 수업 듣고 그 다음에 이게 1과정 때 3월달 커리큘럼에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 또 한 번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신 수업 때 한 번 또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이렇게 한 3번 정도 수업을 들어야 되는 그런 문법 다운이기 때문에 이번에 특강 때 꼭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나중에 내신 때 하면 되지요. 이제 막 그런 저기도 있고 한데 웬만하면은 한번 꼭 들어놔야 나중에 내신 수업 따라가기가 좀 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강, 문법 특강은 꼭 들어야 되는 거고요. 문학, 비문학도 마찬가지로 내신을 위한 특강이기 때문에 꼭 정규 수업을 듣는다 그러면은 같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법 같은 경우에 총 8번이 있어요. 요거 중에 택 1입니다. 택 1.
네, 그러니까 요거 중에 시간 되는 시간 없겠습니까? 있죠. 네. 그래서 꼭 한 번이라도 꼭 들어라 하는 차원에서 8번 하는 겁니다. 이게 저도 4번 똑같은 수업 4번만 하는 게 훨씬 전 편한데 이 특강할 때 거의 죽음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8번이나 하루에 똑같은 수업을 2번 하거든요. 11시에 한 번, 2시에 한 번. 거의 2번째 타임에는 거의 막 힘들게 또 수업하고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꼭 들어라 하는 차원에서 8번 수업하는 거고, 요게 어떤 애들은 작년에도 매년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한 번만 들어서 다 이해가 안 돼요. 그만큼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또 한 2번 듣는 친구도 있고, 심지어 이번에는 3번 듣는 친구가 있었어요. 지난 겨울방학 때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문학도 이렇게 최대한 4번 해가지고 수요일에, 그러니까 요때 이게 2주거든요, 이게. 2주에 한 번만 들을 수 있게끔. 한 번이라도 꼭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짰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법이 1월달이고요. 이게 문학, 비문학이 2월달이에요. 수요일, 목요일 2월달에. 요게 이제 보통 이제 봄방학. 다 그거 계산해가지고 짰습니다. 1월달에는 문법. 그리고 2월달에는 문학, 비문학. 겨울방학, 봄방학 계산해가지고, 학생들이 다 방학일 때, 특강을 짠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학생들한테 꼭 필요한, 내신 때 꼭 필요한 특강이니까 웬만하면은 다 들어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재집만 있고 특강비는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없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안 그래도 요새 경기도 안 좋은데 국어과에 특강비 따로 하고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문법 같은 경우에 500명이다, 저희 학원이 중위가 500명이다 그러면은 한 400명이 들어요. 온라인까지 다 하면은, 온라인도 제공되니까. 만약에 유료 특강으로 하면은 100명도 안 들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학원 차원에서는 100명이 듣더라도 유료니까 이익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 이익 발생할 바에야 그것보다 학생들의 더 많이 듣는 게 좋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야 학생들이 점수가 나중에 잘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무료 특강으로 진행하는 거니까요. 어머니도 꼭 다 듣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규 수업 자료 안내. 요거는 저희가 자료가 좋다라고 이제 많이들 디스코이나 이런 데 얘기하시는데, 이 자료는 제가 생각해도 좋아요. 왜냐면 저희가 만들거든요. 학원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저희가 만드는 건데, 저희가 직접 쓸 교재, 그리고 과제집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드는 거고, 그리고 자료가 좋은 학원이다 하니까 자료를 허투루 만들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그래서 최대한 교재도 그렇고 과제도 그렇고 좋게 만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매주 나가는 프린트가 있어요. 그게 또 사실 교재보다 더 좋아요. 그 수업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한자 어휘 교재는 이 과제집에 있는 겁니다. 이게 수능 기출 어휘예요. 수능 기출 어휘하고 수능 기출 사자성어 이런 거거든요. 특히 사자성어 같은 경우에 어휘도 어휘인데, 사자성어 같은 경우에 나중에 고등학교 때 막 닥쳐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힘들죠. 그래서 중학교 때 미리 하자. 그런 차원에서 이 과제집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교재, 과제집 이외에 이제 저희가 이제 주차 자료라 그래가지고 매주 나가는 추가 자료입니다. 복습 자료, 추가 자료인데, 요게 또, 문학, 비문학, 독서논술 상당히 좋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더 공부하고 싶은 이런 친구들 또 봐서 더 읽을 거리, 공부할 거리를 더 넣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교재 과제집보다 저희는 이 주체자료를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어머니들이 교재 과제집만 있는 줄 아는데, 사실 내신 때도 마찬가지인데, 내신 때도 교재 과제집보다 주체자료가 더 좋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매주 보는 테스트예요. 어휘, 문학, 비문학, 독서논술 이렇게 해가지고 4과목을 봅니다. 매 과정에 나가는 성적표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니까요. 이게 이제 문자로 나가요. PDF 파일로 해가지고 학생들 성취도 확인할 수 있게끔 저희 성적표 나갑니다. 근데 이런 것도 없는 학원인 줄 아는 어머니들이 종종 있어요. 성적표도 없는 학원인 줄. 그리고 과제 여부 이런 게 문자 나가는데, 간혹 보면 어머니들, 어떤 어머니들 과제를 한 번 못 받았다, 성취도를, 이런 어머니 있는데, 그거 스팸 문자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어떤 학생이 진짜로 중3이었나? 자기 엄마 핸드폰에 우리 학원, 저희 학원 문자를 스팸으로 저장해 놓은 거예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당연히 못 받고, 저희 학원은 이런 것도 안 보내주는 학원이 되는 거고.
Q&A 요거 때문에 잠깐 끝까지 남아달라고 말씀드린 건데, 이게 그동안 제가 중2, 중3 하면서 저희 학원에서 하면서 느꼈던 건데, 요거는 자료 없으니까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됩니다. 사실 뭐 금방 방금 얘기했던 게 다 중복되는 거기도 하고, 요거 김영준하고 인원이 많고 관리가 부족하다. 인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일 많으면 30 몇 명 됩니다. 정규반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반을 하기 때문에 적으면 5명, 심지어 뭐 3명일 때도 있어요. 적은 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 인원이 많은 거는 어머니들 그동안 이제 보시면 뭐 5명, 10명 이런 학원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뭐 10명대도 많다라고 느끼시는데, 제 기준을 말씀드리면은 5명 수업 듣는다? 이게 더 뭐 관리가 철저할 거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사실은. 무슨 얘기냐? 학원에서 수업은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물론 뭐 몇 명, 뭐 안 쓰고 있다, 뭐 하고 있다, 그러면 써라. 이런 얘기는 5명이 더 잘 보일 수 있겠죠. 근데 수업은 오히려 30명짜리 수업이 훨씬 더 아이들 입장에서 재미있을 수가 있어요. 더 집중이 높을 수가 있어요. 5명이 더 루즈하고. 그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 그런 거 있어요. 그럼 30명이면은 애가 자고 있어도 뭐 안 쓰고 있어도 선생님 잘 모를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거에서 기가 막히게 잡아내요. 지금 여기가 지금 70명짜리인가 그럴 거예요. 여기가 꽉 차거든요. 대청중 이번에 내신 대비가. 이번에 4번 수업하고 있는데 꽉 차요, 여기가. 대청중이 106명인가 있습니다. 106명. 한 3분의 1이 저한테 수업 듣는 건데, 모르겠어요. 이렇게 많아졌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있는 애들 70명 꽉 차 있다고 하더라도 안 쓰고 있다, 애랑 옆에 살짝만 얘기하고 있다, 저는 막 뭐라고 해요. 특히 남자애들. 그러니까 뭐 30명이갖고 애가 뭐 안 쓰고 잘 모르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물론 뭐 애가 중간중간에 멍 때리고 있다, 멍 때리는 것도 있어요. 있지만 저는 그걸 계속 얘기해요. 집중해라, 뭐 해라. 뭐 그런 면에서는 사실 5명이나 30명이나 저는 별 차이 없다고 보고. 근데 이제 뭐 그런 거 있죠. 이제 관리전화 이런 게 당연히 먼저 못한다라고 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담 전화 이런 거. 근데 문제가 있는 학생들은 저희가 전화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저는 지각생들을 싫어해요. 예를 들면 10시, 아침 10시에 수업이다. 그럼 10시 25분까지 애들이 들어와요. 10시 25분까지. 애들 계속. 그리고 그런 애들 제가 혼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막 저한테 많이 뭐 혼났다, 뭐 했다, 뭐 선생님 무슨, 전 이번에 올해 뭐 들었냐면은 분노조절 장애인 것 같다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어떤 어머니한테 학원에 전화하셨다고 하더라고. 분노조절 장애가 있다. 뭐 그런 것 같다. 그런 거. 저는 일단 제 수업 듣는 애들 제가 봤을 때 그냥 학생, 내 수업을 듣는 학생 이게 아니라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 아이 같다고 생각을 해요. 내 아이가 뭐 지각하고 그냥 자고 있다. 너무 열받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아빠가 학원비를 줬는데 애가 자고 있다, 지각한다. 너무 열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 혼내요. 그냥 재우고 그냥 뭐 늦게 오든 말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저 선생, 그리고 또 수업할 때는 막 웃으면서 또 해요. 막 혼냈다가. 아니 수업할 때는 뭐 화내면 안 되죠. 혼낼 때는 화내지만. 그러다 보니까 애들은 막 분노조절 장애가 있는 것 같다. 그거 이제 어머니 듣고 그냥 그런 선생한테 우리 맡길 수 없다. 막 전화가 오고 뭐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이 학원에서만 지금 내년이면 10년 차입니다. 그렇게 해왔고, 그렇게 해서 저는 인원이 제일 많다고 생각해요. 제가 인원이 제일 많거든요. 내신 때도. 뭐 중2가 인원이 사실은 우리 학원에서도 많은 편에 속하고.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애들이 많다라고 할지라도 어머니들 걱정하시는 그런 거는 없다. 단 상담 전화를 먼저 못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수업과 자료와 뭐 여러 가지 애들한테 관련된 그런 수업적인 거는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될 정도로 하고 있다. 심지어 어머니들이 어떤 니즈에 저는 안 맞출 정도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들이 원하시는 게 이거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안 맞춘다고요.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 학생들을 위한 거는 제가 뭐 아프더라도 뭐 제가 병원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무조건 한다. 시험 전날 뭐 안 자고 2-3시까지 버티고 뭐하고 자료 만들고 이런 건 다 합니다. 그다음에 학원 수업 과제만 충분할 거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충분하다. 중학교 때. 이 이상은 어머니들 만약에 하고 싶으시면은 더 시켜도 좋은데, 아이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하셔야 돼요. 아이가 원하지 않으면. 지금 중학교 1학년 교육방학 때 모의고사 문제 풀리고 무슨 필독스 더 읽히고, 얘가 국어 특기자면은 모르겠어요.
국어만 하는 애면 모르겠는데 얘는 지금 수학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심지어 뭐 과학학원도 다녀야 되고 사회학원도 다니는 애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런 학생들한테 뭘 더 한다라는 거는 저희 학원 숙제만 해도 빡세요. 정상적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안 되는 친구들한테 뭘 더 시킨다?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되냐? 질려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하느냐? 정규 수업은 안 다닐래 이게 하는 거예요. 제가 정규 수업 다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국어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데 꾸준히 하고 싶지만 애들은 꾸준히 하고 싶지만 어머니들이 막 더 막 시키려고 하니까 애들이 못하겠다 이러버리는 거예요. 그 내심만 반짝반짝 하는 거죠. 그러지 말고 그냥 저희 학원 안 보내도 좋은데 만약에 다른 학원, 국어학원 다닌다고 치더라도 절대 그냥 그 학원의 과제, 커리큘럼 그거에 맡기셔야죠. 그거에 맡기셔야지 뭔가를 어머니들이 더 한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무슨 병에 걸렸어. 그럼 병원의 의사 말을 들어야죠. 의사가 하자는 치료를 해야죠. 그런데 이거 치료 외에 뭘 더 하면 좋을까요? 무슨 뭐 한방, 뭐 민간요법 다 동원하고 하죠. 그러다가 더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오히려 학생들이 어머니들이 뭔가 더 시켜가지고 오버라이트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애들이 국어에 질려버리는데 이제 국어가 재밌어야 되는 시기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업이 뭐냐? 재밌는 수업이에요. 재밌는 수업. 애들한테 재밌는 수업. 근데 학생들 지각하면 혼내고, 예, 화도 내고, 화내요. 어머니 똑같아요. 어머니들이 자녀들이 뭐 이상한 짓을 했을 때, 나쁜 짓을 했을 때 화내는 거잖아요. 혼내는 것처럼. 똑같이 합니다. 예. 근데 물론 그게 마음에 안 드시면은 다른 학원 가시면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수업은 다른 어디 뭐 고등학교 몰라도 중학교 국어, 대치동에 중학교 국어 강사 중에 최고로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수업만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재밌게 학생들이 제가 3시간 수업한다고 해서 3시간 40분, 50분 한다고 했잖아요. 3시간 40분, 50분 해도 애들이 지루하지 않게끔. 만약에 애들이 막 다 자고 있는데 3시간 40분, 50분 한다? 그건 애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제가 말씀드렸죠. 대청님 제가 여기서 70명, 이 수업에서 70명 애들 다 수업하고 있는데 환불자가 없었습니다. 환불자가. 중도 하차가 없어요. 네. 어쨌든 그렇게 수업하고 있고 또 그런 어떤 그 생각으로 저희 팀원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감당이 되시면 뭐 아이가 지각했을 때 근데 혼낸다고 해서 애를 막 뭐 어떻게 막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말로만 혼내는 겁니다. 근데 요새는 애들이 학교에서나 학원에서 아웃나 봐가지고 처음에는 저를 엄청 막 무서워하는 애들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학원 다니기 싫어하는 애들은 저를 또 이용도 하더라고요. 저 사람 때문에 못 다니겠다. 뭐 이렇게. 그래서 어머니들은 그걸 듣고 그냥 저기 하시는데 뭐 좋습니다. 저 때문에 학원 안 다니는 저희 학원 끊는 애들이 한 5년 안짝에서 하면 1000명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예, 이것만으로 충분하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애가 만약에 뭘 더 하고 싶다 그럼 해줘야죠. 애가 뭐가 책을 더 읽고 싶다 그러면은 같이 뭐 서점을 가든 뭘 하든 해서 같이 책도 고르고 하세요. 근데 애가 싫어한다 그럼 하지 마시고요. 학원 과제만으로 충분합니다. 예, 학원 특강 정규 수업만으로 충분합니다. 세 번째, 이거 책을 꼼꼼히 읽지 않는데 어떻게 할까요? 요거는 약간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머니들이 막 꼼꼼히 읽게끔 막 뭐 해버리는데 토 나온다고요. 애들이 책만 읽는 게 아니기 때문에 책만 읽는 게 아니기 때문에 책은 정말 애들이 그냥 스스로 그냥 어떻게 읽었든 그냥 읽었다고 하면은 오케이 그 가세요. 근데 잘 못 읽었다 안 읽었다 그럼 학원에서 테스트 결과가 나올 겁니다. 예. 그거를 믿고 그렇게 보내셔야지 얘가 책을 꼼꼼히 읽지 않는데 저기 하지 않는데 그럴 바에야 학원 끊어.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이게 학원을 계속 보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학원 보내도 마찬가지예요. 학원에서 얘기하는 뭔가 그걸 믿으셔야지 어머니들이 먼저 판단하셔갖고 끊어. 이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예 책을 안 읽어요. 아예 책도 안 봐요 그냥. 그나마 뭐 책 한 권 10% 정도 읽었다고 하는 학생들 어머니들이 약 10% 읽을 바에야 학원 끊어. 이래버리면은 그 10%도 안 보는 학생입니다. 처음에 10% 읽더라도 그 다음에 좀 재미있게 읽어고 20%, 30%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머니들 학생들이 80%만 읽는다. 우리 애가 80%밖에 안 읽어. 그나마 더 20%를 채우려고 하시는 어머니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100% 채우려고 하다가 아이들은 흥미를 잃고 책을 안 읽게 된다. 그런 겁니다. 예. 절대 국어를 재미없는 과목으로 만들지 마세요. 제발. 자, 우리 아들은 공부에 관심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아들들이 문제다. 예, 이게 중학교 때, 특히 2학년, 3학년 때 이제 변할 건데, 이런 친구들
잘만 슬기롭게 어머니하고 잘만 관계가 좋다면 성적이 지금 중학교 2학년에 안 나올지라도 고1 때 나옵니다. 제가 이건 많이 봤어요. 보통 지금 뭐 억지로 막 멱살 잡고 끌고 간다. 그 아이하고 막 싸우고 뭐 한다. 고등학교 때 분명히 어긋납니다. 이상해져요, 아이가. 근데 지금은 아들들 문제가 심각합니다. 저도 알아요. 여학생들 문제될 게 없어요. 여학생들은 지가 알아서 하니까. 근데 아들들이 문제는 건데, 그냥 아들,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죠, 아까? 그냥 밥 잘 차려주고, 빨래만 잘해주고, 학원비만 결제 잘해주면은, 요 바운더리에서 벗어나지만 않게끔만 해주시면은, 나중에 고등학교 때 잘 됩니다. 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성적 80점밖에 안 나오는데, 옆집에 딸내미는, 역삼중학교 딸내미는 걔는 100점 나온다는데, 얘는 80점밖에 안 나오는데, 얘 문제다. 그래갖고 막 다그치면은, 나중에 더 안 나옵니다. 그냥 즐겁게 생활하게끔 내비두세요, 중학교 때는. 그게 고등학교 올라가면 왜 그러느냐? 성적이 이제 본격적인 성적이 나오죠? 그러면 얘네들이 이 대치동이 무서운 게 뭐냐면은, 쟤네끼리 이제 보고 경쟁을 하게 돼요.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그러면서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생활하게끔, 그냥 남들 하는 거 따라가게끔 그렇게만 해주세요.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얘가 이렇게 하고 밥벌이나 할까? 다 합니다. 네, 고등학교가 다 합니다, 진짜로. 네. 요거요. 특목고, 자사고, 탈대치. 이제 나중에 지금 벌써 생각하시는 어머니도 있을 것 같아서 있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 나중에 중3 때 이게 되게 이제 심각해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들이 제발 학생들의 미래를 결정하지 마세요. 제가 뭐 해봤냐면은, 단대부 중에 예전에 어떤 어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애가 어긋나기 시작했대요. 중학교 2학년, 기말고사 때, 2학기 때였을 거예요. 어긋나기 시작했대요. 애가 문제아가 되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이거 왜요? 그때 학교 끝나고 카드를 한다는 거예요. 카드를. 근데 저는 포카인 줄 알았어요. 무슨 카드요? 포카요? 그때 아니요. 유희왕 카드요. 유희왕이라고 있어요. 그 애들 포켓몬스터 같은 그런 거 끝나고 남아서 하고 집에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걱정인 거예요. 얘가 어떤 애냐면 키가 한 155 되는 애예요. 조그만하고 정말 딱 보더라도 엄마 말 잘 듣고 컸을 만한 그런 애인데 이제 애들하고 놀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유희왕 카드 하면서. 예? 그러니까 어머니 걱정되는 거예요. 얘가 그런 애가 아니었는데 어긋나기 시작했대. 그래서 심지어 아버지는 그런 얘기 했대. 걔 아버지는 얘를 단대부 중에서 빼고 단대부 중에는 진짜 그런 애들 많거든요. 뭐가 많냐면은 학군 때문에 온 저기가 많더라고요. 여기서 빼서 이사 가서 그때 당시 셰프가 유행할 때예요. 요리 학교를 보내겠다, 고등학교를. 그래갖고 제가, 근데 걔가 셰프를 좀 좋아하나요? 요리에 관심 있을 때. 아니요, 전혀 관심 없대요. 유희왕 카드 좋아하는데 뭐 요리에 관심 있겠어요? 근데 왜 하필 그때 아버지가 셰프가 지금 전망이 좋을 것 같으니까 아예 빼겠다, 이거. 아버지가 벌써 중2의 남학생의 미래를 결정해버린다, 이거예요. 아버지가. 그런 경우가 근데 그 학생이 좀 과도한 경우라고 볼 수도 있는데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특목고나 자사고를 고등학교를 부모 어머니가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벌써 다 결정을 해버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뭐가 못 미친다? 그러면 막 아이하고 이제 마찰이 되고 뭐 탈대치를 할까 말까 이런 거 다. 이거는 딱 하나 정답 말씀드리면은 뭐가 있냐? 학생이 원하면 가는 거예요. 학생이 원하면. 근데 학생이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 해야 돼요. 얘가 내신 점수가 4등급, 5등급이 나온다 할지라도, 여기서 5등급이 나온다 할지라도, 얘가 여기를 원한다. 여기 있어야 돼요, 어머님들. 여기에서 만약에 아이가 싫어하는데 탈대치를 했다. 탈대치가 또 어디냐? 어딘 줄 아세요? 뭐 이상한 송파 이런데, 송파. 송파는 탈대치가 아닙니다, 어머니. 송파는 잠실은 탈대치가 아니에요. 그 탈대치 했다고 또 하고 막 그래요. 그럼 애가 어긋나 버려요. 왜? 친구들 다 여기 있는데. 심지어 제가, 이거 경험 있어야 한 얘기예요. 광진구로 이사를 가요. 광진구도 탈대치가 아니에요. 거기 가면 애들 다 공부 안 하겠습니까? 공부 다 열심히 해요. 똑같이. 거기서 성적이 안 나온다고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나중에. 혹시나 뭐 하면서 저 아시냐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뭐였냐면은 얘가 친구들 다 여기 있지. 거기 이사 갔지. 택시 타고 가도 한 30분 걸리지. 그러니까 주말마다 여기 와서 논다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고 뭐 이렇게. 그래서 애가 학교에 적응을 못 한다. 그래서 걔가 제가 알기로는 삼수까지 했어요. 나중에 재수 삼수를 좀 잘해가지고 한양대를 갔어요. 근데 고등학교 정말 힘들게 보냈어요. 고등학교를. 어쨌든 어떤 학생 자녀분의 미래를 결정할 때는
중3 정도 되잖아요. 중3 정도 되면은 아이가 스스로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얘가 정말 생각 없는 것 같다. 그래도 원하는 게 있어요. 적어도 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여기서 쭉 고등학교 갈 거야. 그런 생각이라도. 그런 생각을 존중해 주세요. 네가 뭘 알아 임마. 그런 순간 아이하고 마찰이 되고 그게 나중에 분명히 안 좋은 작용이 됩니다. 예. 그래서 중2 때는 딴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재미있게 그 학생들이 건강하게 재미있게 그냥 이렇게 학업생활 하게끔 그렇게만 서포트 해주세요. 그 나머지 국어, 수학, 영어, 과학 학원 보내잖아요. 그 학원에 결정한 그 학원에 믿고 맡기시면 됩니다. 예, 결론은 그겁니다. 여기까지 중2 설명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다 드렸고요. 그 질문 있으신 분은 끝나고 남으셔가지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부족하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